아, 지난 시간에 어, 확률 내용을 좀 했었는데, 지난 시간 확률을 했었는데, 베타 함수를 설명하다가 제가 수업을 좀 정리를 했는데, 준비가 잘 못 되어 있는 것도 있거니와, 이 베타 함수를 이해를 하려면 컨주게이스를 설명을 했었어야 되고, 이게 되게 중요한 개념이라서. 컨주게이스 설명하려면 이제 감마 함수를 이해를 해야 되고, 감함수를 이해하려면 어프락시메이션을 봐야 되는데, 그러려면 뭐 테일러 급수나 맥클러린 급수가 얘기가 나올 것 같아서 저는 얘기를 좀 정리를 했는데, 이게 이제 현상만 보면 별게 아닐 수도 직관적으로만 이해할 수도 있거든요, 사실. 이렇게 이 직관적으로 이해할 수 있는 내용이 여기 있어요. 여기 내용이 있는데, 저는 좀 계산을 해가면서 여러분들 또 직관이랑 이제 그 직관을 좀 업데이트 하려고 예상을 했었는데, 제가 준비를 많이 못했어서 미안합니다. 그래서 뭐 내용이 좀 있었어요. 그래서 확률 내용을 좀 하고 가는 게 나중에 계산이나 이제 이런 부분 받아들이는데 좀 낫지 않겠나라는 우려도 좀 있었고, 또 제가 문의를 했을 때도 그런 의견들이 좀 있으셔서 간단하게라도 좀 핵심만이라도 좀 넘어 짚고 가려고 합니다. 이게 그게 좀 필요할 것 같다는 생각이 좀 들어서 시간을 많이 쓰진 않을 거고요. 이 책의 이제 책 내용 1.2 챕터 1.2가 내용 굉장히 잘 써져서 요거를 쭉 따라가는 형태로 가겠습니다. 확률이라는 게 결국은 우리가 이제 2장에서 사실 2장에서 보려고 했던 게 그죠? 바이너리. 바이너리가 이제 그 우리 그 저기 바이노미얼 그다음 저기 베르누이 그다음 바이노미얼 두 개가 있었죠. 그죠? 두 개가 있고 그걸 이제 베타 함수에 적용을 해서 확장을 한 거고, 멀티노미얼이라고 해서 그죠? 멀티노미얼이라고 해서 바이노미얼이 아니라 근데 더 이상 그 선택이 0과 1뿐만이 아니라 실수까지 확장을 하는 게 있었고요. 그다음에 이제 그걸 설명하던 디리클레가 나올 거고, 이렇게 쭉 가우시안 있고, 가우시안이 되게 굉장히 중요해서 여러 가지 형태로 가우시안 설명을 하거든요. 중요한 게 이제 되게 중요한 게 이제 베이지 안시얼의 가우시안 베리어블 이해하고, 이 2.3.3 이해하고, 그다음에 뭐 믹스처 모델 여기가 되게 중요해서 여기는 제가 금일 그러니까 차주가 아니더라도 설명을 좀 하고 지나갈 생각입니다. 이게 되게 중요한 내용이라서 나중에 익스pansion 패밀리 갈 때도 되게 중요한 내용이니까. 그래서 일단은 이 확률의 그러니까 되게 중요한 개념부터 일단 좀 개념이라도 좀 정리를 간단하게라도 정리를 좀 하고 가려고 합니다. 요 내용에 대해서 뭐 나는 괜찮다 하시는 분은 그냥 수업 안 보셔도 괜찮고요. 그냥 넘어가셔도 되고, 여기 좀 필요할 것 같다라고 하시는 분들은 가벼운 마음으로 봐주시는 것도 좋을 것 같습니다. 챕터 1.2가 그죠? 그래서 예시를 드립니다. 사실 어떤 개념을 쉽게 설명하기 위해서 제일 좋은 게 적절한 예시를 잘 듣는 거거든요. 적절한 예시를 잘 설계하고 그 설명이나 이 내용을 설명하는 데 있어서 적절한 숫자가 나오게 예제를 잘 설정하는 것은 되게 중요합니다. 확률에 지금 이제 컨피규레이션을 한번 보는 거죠. 컨피규레이션을 보면 한 개의 빨간 상자와 한 개의 파란 상자가 있습니다. 밑에 그림에서 보시는 바와 마찬가지로 파란 상자, 파란 상자와 파란 상자와 빨간 상자가 있는데 서로 비율이 달라요. 그래서 파란 상자 같은 경우는 이게 오렌지입니다. 이게 오렌지고요. 이게 애플입니다. 껍데기 색깔을 생각해보면 좀 이해하기 쉬우시죠. 그래서 여기 같은 경우는 오렌지와 애플이 총 4개가 들어가 있고, 애플이 하나, 오렌지가 하나, 애플이 3개 이렇게 들어가 있습니다. 그리고 여기 같은 빨간 상자 같은 경우는 전체 8개의 과일 중에서 애플이 2개, 오렌지가 6개 이런 분포를 가지고 있습니다. 근데 중요한 건 또 뭐냐면은 제가 이 박스를 선택을 할 거 아니에요. 이 박스 주시오 이러면서 박스를 달라고 할 건데
이 박스가 그냥 제가 이 안을 이렇게 3차원 제가 지금 이게 전지적 시점에서 이 박스 속을 보고 선택을 하는 게 아니라 혹은 제가 이 박스들의 색깔을 보면서 선택을 하는 게 아니에요. 이 중에 어떤 게 선택될지 모릅니다. 그래서 내가 박스를 선택하거나 과일을 선택하고자 하는 그 시행 자체를 그 시행 자체를 트라이얼을 시행이라고 봤을 때 그것들이 일어날 확률이 블루 박스가 파란 박스가 60% 그리고 빨간 상자가 40% 이렇게 나눠져 있는 겁니다. 그래서 제가 시행 x 1을 했을 때 그죠? 1을 했을 때의 어떤 뭐 파란 상자가 선택될 확률, 박스가 선택될 확률 혹은 뭐 제가 과일을 선택할 확률 이 확률들이 나오게 되는 거고 그죠? 시행 x에서 이 하나만 선택할 수도 있고 이게 시행 x를 했을 때 여러 가지 이제 제가 뭐 확률을 정해 볼 수가 있겠죠. 혹은 레드고 과일은 오렌지 뭐 이런 식으로 그죠? 제가 여러 가지 형태로 또 이런 형태로 제가 원하는 어떤 확률을 얻어내기 위한 시행을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형태로 제가 원하는 어떤 확률을 얻어내기 위해서 시행을 할 수가 있습니다. 이렇게 설정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박스를 선택하는 이 베리어블 있죠? 박스를 선택하는 베리어블을 B라고 기술을 하고 그게 레드일 경우가 소문자 R 그 다음에 그게 파란색일 경우에 소문자 B 같은 방식으로 제가 과일을 선택하게 될 그죠? 과일을 식별 여기는 식별이라고 하네요. 그죠? 식별하게 될 경우 그 확률 변수를 F라고 하고 그 확률 변수의 가지수는 애플이 될 수도 있고 오렌지가 될 수도 있습니다. 그렇게 설정을 해놨습니다. 그죠? 그래서 여기 이제 매트릭스가 하나 나오는데 이 매트릭스가 이제 합의 법칙과 구배 법칙을 설명하기 위한 이 이제 테이블인데 뭐 복잡하게 받아들이실 필요는 없으시고요. 요렇게 다 더하거나 그렇죠? 이렇게 다 더하거나 이렇게 더했을 경우 모두 1입니다. 모두 확률 값이기 때문에 전부 1이 나오게 되고요. 1이 나오게 되고 각 선택될 수 있는 경우의 수 구조 만약에 파란 박스에 오렌지 1 확률 이렇게 파란 박스에 오렌지 2번 오렌지 확률 이런 식으로 테이블에 어떤 제가 확률을 넣을 수가 있는 거죠. 뭐 예를 들어서 아까 같이 뭐 여기가 이제 우리가 지금 볼 게 한 요 정도 되겠죠. 파란 박스, 빨간 박스, 그 다음에 오렌지, 그 다음에 애플, 뭐 이런 식으로 그죠. 그러면은 파란 박스인데 오렌지일 확률, 빨간 박스인데 애플일 확률 이런 식으로 확률을 여기다 쓰게 되겠죠. 그죠? 그러면은 우리가 이걸 가지고 설명을 할 때 합의 법칙과 고배 법칙을 설명할 수가 있다. 그런 내용이 있습니다. 지나가면 되고요. 그래서 근데 합의 법칙과 고배 법칙을 우리가 그냥 막 받아들이면 안 될 것 같고요. 중요한 게 여기 있습니다. 이게 잘 보세요. 여기 보면은 이렇게 나와 있죠. 잘 보시면은 우리가 만약에 x와 y의 이변수 확률 변수라고 이변수 확률 함수라고 했을 때, 그죠? x랑 y가 같이 있습니다. 그죠? 그러면은 우리가 이렇게 생각할 수 있는 거예요. x가 가지는 확률 변수가 있을 거고, x 변수로 인해서 결정되는 확률 함수가 있을 거고, y라는 확률 변수로 인해서 결정되는 확률 분포가 있을 겁니다. 그게 둘 다 분포가 있을 건데, 요 두 개가 동시에 혹은 그죠? 그러니까 동시라고 하기 좀 그러네요. 같이 일어날 확률을 보는 겁니다. 그래서 보면은요, 얘 보세요. j가 그죠? yj를 직접 고르는데 얘가 보세요. 확률이 x일 경우를 얘기하고 있어요. 실제 확률 변수가 이변수 함수죠, 그죠? x랑 y 두 개가 있습니다. 근데 제가 x의 확률 전체를 구한다고 한다면 x가 결정되고 난 이후에 y가 쭉 있겠죠. 그죠? 그럼 얘네들을 다 더하면 그죠?
X의 확률이 나오게 되는 거죠. 예를 들어 이거를 아까 우리가 이 예시에서 설정이 됐던 컨피규레이션을 가져오게 되면은 지금 박스가 선정될 거 말고요. 박스가 선정되는 건 똑같이 똑같지 않고 여기 0.6에 0.4죠. 원룸이 0.4였나요? 블루박스가 60%입니다. 그죠? 네, 파란색이 60%예요. 파란색이 60%예요. 그죠? 블루. 파란색이 60%, 빨간색이 이렇게 4%입니다. 그죠? 그러면 이 0.6이라는 확률을 구할 때요. 제가 어느 박스가 선택될지에 대한 확률을 내가 이미 알고 있다면 되게 좋겠죠. 여기 이미 나와 있으니까요. 블루 박스 선택의 확률 0.6, 레드 박스 선택의 확률 0.4입니다. 그죠? 여기 이미 사전 확률이 이미 주어져 있고, 이거는 이런 거죠. 여기에 하나하나, 그죠? 여기 아까 뭐라 해야 되냐? 빨간 박스, 그죠? 내가 만약에 박스가 레드가 선택될 확률을 구한다면, 그죠? 구한다면 저희가 하나 8개죠. 8개고, 그죠? 아이고, 저희가 1이고 n 8개까지 가는 거고, 확률이, 그죠? 블루박스가 됐을 때잖아요. 그러면은 박스가 레드로 선택됐을 때, 그죠? 됐을 때, 뭐, 이 과일이 선택될 확률, 그죠? 과일이 선택될 확률. 이게 오렌지든 A든, 이거를 모두 더하면, 그죠? 이 확률을 모두 더하면 0.6이 되겠죠. 여기에 있는 애들을, 여기 애들이 선택될, 그죠? 내가 빨간 박스를 선택을 하건, 파란 박스를 선택을 하건, 어느 쪽으로 내가 결정이 돼서, 여기 0.4, 0.6, 그죠? 정해져서, 이미 한번 채를 거치고 들어갔단 말이에요. 그러면 내가 0.4의 확률로 빨간 박스를 0.4의 확률로 빨간 박스 선택이 되었고, 이 된 이후에는 0.4 확률로 이 모든 애들이 들어가게 되는 거죠. 그러면 실제로 빨간 박스를 선택할 확률이 0.4면 여기 안에 있는, 그죠? 하나하나의 공들이, 과일들이 만약에 오렌지를 확률로 하고 애플일 확률, 얘들은 0.4 안에서 결정이 되는 거겠죠. 그죠? 0.4 안에서. 그죠? 이게, 그죠? 요게 먼저 설정이 되고, 그 다음에 여기 있는 확률들이 정해지는 거니까, 이걸 다 더하면 0.6이 돼야 될 0.4가 돼야 될 것이다. 라는 얘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이게 또 뻗을 것 같은데, 일단 진행을 해볼게요. 그러니까 이어붙이기 해봤는데, 이어붙이려고 하면 파일이 잘 닫혀야 되거든요. 파일 안 닫히고 그냥 컴퓨터 뻗어버리니까. 그래서 그 얘기를 하고 있는 거고요. 위에 있는 요 내용이 바로 그 얘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그리고 지금 여기에 있는 요 시기, 그죠? 요 시기, 중요한 시기. x와 y가, 그죠? 이변수 함수, 요 두 개의 확률을 계산을 할 때, 지금 같은 컨피규레이션을 보면요. 지금 같은 컨피규레이션은 하나의 어떤 케이스가 일어났다고 가정을 해 놓고, 그죠? 예를 들어, 이거든요. 저쪽이고. 이걸 쓰면 안 뻗을래나? 이렇게 캡처를 해놓고 자꾸 뭔가를 쓰면 뻗더라고요. 어쨌든 지금 요게 봐보세요. 지금 요거하고 요거의 의미를 잘 생각을 해봐야 되는데, 지금 같은 컨피규레이션은요, 이런 거죠. 선택하는 사람이 파란 박스와 빨간 박스가 있는데, 내가 빨간 박스와 파란 박스를 선택하지 않고 오렌지나
애플의 확률을 결정할 수가 있나요? 결정할 수 있어요. 결론적으로는. 근데 여러분 딱 들어봤을 때 내가 이 두 개가 결정되지 않은 상황에서 이걸 알아내는 건 굉장히 어렵죠. 왜냐면 서로 이 파란 박스가 선택될 확률, 빨간 박스가 선택될 확률도 다르거니와 이 안에 있는 오렌지와 애플의 확률 분포도 다르거든요. 그죠? 그래서 우리가 지금 같은 컨피규레이션에서는 하나가 먼저 결정이 돼야 그 다음 이 확률이 결정이 된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렇죠? 근데 실제로 대부분의 자연현상이 이래요. 마르코프 체인의 기본 아이디어가 여기서 온 거거든요. 하나가 정해지면 이 정해진 스테이트가 그 다음 스테이트를 결정할 수 있는 키가 되는 거예요. 만약에 얘가 3변수 함수인데 얘 확률 분포를 알고 얘 확률 분포를 알아요. 그러면 이 확률 분포 알아내려면 어떻게 하죠? 지난 시간에 생각해보면 샘플링을 엄청 하거나 그죠? 샘플링을 엄청 하거나 뭔가 뭐 여기 이 G라는 변수를 결정하는 뭔가를 내가 찾아내면 될 거예요. 샘플링을 많이 해서. 그죠? 샘플링을 많이 해서 뭐 likelihood, maximum likelihood로 그죠? 그 다음에 내가 이 사전 확률들을 알고 있으니까 예, 곱해서 적용하는 방식으로 그게 베이스죠. 그죠? 그런 식으로 할 건데 이 사전 확률들이 정해져야 된다는 거. 얘기도 똑같습니다. 그죠? 그래서 제가 오렌지를 꺼내든 애플을 꺼내든 어떻게든 박스 안에서 꺼내야 되잖아요. 그러면 박스가 정해져야 되거든요. 근데 이제 이건 제가 되게 확률 공부할 때 되게 어려웠던 부분, 이렇게 되게 개념이 잘 안 잡혔던 부분인데 여러분 잘 모르겠습니다. 저는 이거가 되게 어려웠거든요. 이게 정확하게 무슨 뜻이냐? X와 Y가 동시에 일어났다고 하는 것이냐? 동시. 지금 같은 경우는 동시라는 개념이 있을 수가 없죠. 예를 들어 이렇게 얘기할 수 있죠. 제가 시행 트라이얼을 하는데, 그죠? 트라이얼을 하려고 하는데, 트라이얼 딱 했는데, 갑자기 기억이 사라졌고, 내 손 위에, 그죠? 내 손 위에, 오렌지가 올려져 있어요. 그죠? 그러면, 저는 기억이 사라졌어요. 박스를 선택하고, 내가 손을 집어넣어서 과일을 끄집어낸 기억이 사라졌어요. 그럼 오렌지만 있잖아요? 그럼 이 오렌지만 가지고, 내가 어떤 상자를 선택했는지를 알아내야 되는 거잖아요. 그죠? 이걸 알아내야 내가 지금 여기 오렌지가 쥐고 있는 확률이, 그죠? 아까 같은 블루 같은 경우에는, 그죠? 4분의 1이 될 거고, 그죠? 예, 그 다음에, 레드 같은 경우에는 8분의 6이 될 거죠. 8분의 6이 되겠죠. 예. 이래서 확률이 결정이 되는 거잖아요. 내가 지금 이거 쥐고 있는 오렌지의 확률은, 그죠? 4분의 1이거나 8분의 6이거나. 이게 정해져야, 그죠? 이게 이제 0.6이랑 0.4랑 쪼개져 있단 말이에요. 똑같지 않거든. 같다고 그러면 뭐 그냥 이 둘 중에 하나 2분의 1로 그냥 곱해서 기대치에 4분의 1 곱하기 2분의 1, 뭐 8분의 1 이렇게 하면 되는데, 그죠? 지금 이거 다르잖아. 그래서 내가 여기다 곱해줘야 되는데 그 중에 하나만 선택을 해야 되는 거잖아요. 그래서 제가 얘기하는 건 이제 식을 이미 제가 설명을 드려서 사실 의미가 없어 보이긴 하는데 결국은 내가 이 지금 식 있잖아요. 이 식을 정의하기 위해서는 뭔가 하나가 일어나야 돼요. 지금 같은 경우. 그래서 요런 식의 표기가 가능한 겁니다. 보세요. x랑 y가 그죠? 각 확률 변수에 대한 그러니까 각 확률 변수 x, 확률 변수 y가 xi고 yj일 경우에 그죠? 그 확률은 어떤 거랑 같냐면 내가 x가 먼저 일어났어요. x가 먼저 일어났을 때 확률 변수 x가 xi일 경우에 y 확률이죠. 확률 변수 y가 yi일 확률. 그죠? 근데 이거를 그냥 쓰면 안 되고, 그죠? 어떻게 해야 돼요? 얘가 1이 아니잖아. 이거의 시그마가, 그죠? 이거가 1이 아니잖아요. 얘는 0.6 아니면 0.4입니다. 그죠? 그러니까 우리는 앞에 뭘 곱해줘야 돼요? 이걸 곱해줘야 돼요. 그치? 그죠? 뭐냐면 이게 먼저 일어났잖아요. 그죠? 요 개념을 잘 이해하고 넘어가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진행을 해보면 그래서 여기서 이제 썸 룰과 프로덕트 룰이 나오는데 곱하기 하는 게 결국 이렇게 간단하게 설명은 어떤 의미냐면 요게 일어나고 또 얘가 일어날 확률이잖아요. 예를 들면 제가 일어나야 돼요.
내가 아침에 그러니까 제가 6시에 일어난다고 칩시다. 6시에 일어날 확률, 확률이 0.3%. 6시에 못 일어나고 알람 계속 끼 끄면서 6시 이후에 일어날 확률 0.7이라고 칩시다. 그리고 내가 아침에 6시에 일어났을 경우에는 아침밥을 먹을 확률이 0.8%로 올라가고, 일어났는데도 아침밥이 안 땡겨서 안 먹을 확률 0.2%. 그럼 뭐 이런 식으로 먹을 확률, 안 먹을 확률, 이런 식으로 확률이 쪼개진다고 하면, 이쪽 입장에서 봤을 때, 그죠? 이쪽에서 입장에서 봤을 때, 이게 사건이 다 일어나기 전의 확률을 봅시다. 사건이 일어나기 전에 나 이제 트라이얼을 해요. 시행을 딱 하는데, 트라이얼을 딱 했을 때, 야, 이 사건 일어나기 전이야. 이제 시행을 딱 하는데, 시행을 하기 전에 나한테 물어봐요. 야, 시행을 딱 하기 전에, 네가 아침밥을 먹을 확률은 얼마나 될까? 라고 물어보는 거예요. 그러면 사실 기대값을 내가 이 모든 경우에, 여기 지금 모든 경우 수가 있잖아요. 그러니까 일어나거나 안 일어나거나. 그러니까 6시 일어나거나 일어나지 않거나. 아침밥을 먹거나 먹지 않거나. 이 모든 경우의 수가 다 있기 때문에 이거 전체를 가지고 확률을 계산할 수는 있어요. 실제로 뭐 샘플링, 실제 상황에서 거의 다 대부분 그렇지 않기 때문에. 근데 물어봐요. 그러면은 내가 알아야 될 건 뭐냐? 그러니까 이 계산을 하기 위해서 저는 내가 아침에 언제 일어날지 모르고 그러니까 언제 일어날지 모르기 때문에 어떤 아침밥을 먹을 확률 분포로 갈지 몰라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알아야 될 게 뭐냐면, 이걸 계산하기 위해서 우리가 알아야 될 게 뭐냐면, 이게 두 개 일어나요. 그러면은 둘 중에 뭔가 하나 선행된 걸 알아야 된다는 거지. 선행된 걸 알아야 돼. 그렇죠? 이게 표기가 그러면은 똑같습니다. 이건 무슨 얘기냐면 x랑 y가 일어날 건데, x가 먼저 일어났을 경우에 y를 얘기하는 거나, 그죠? 이걸 이렇게, 어머나. 왔을 때 일어날 여기가 아니고. x가 먼저 일어난 이후에, 그 다음에 x가 일어났다고 가정하고 y를 계산하거나, 혹은 반대로 y가 먼저 일어났을 경우를 y가 일어났다는 걸 내가 알고 있고, 그러면 x는 무엇이었을까라고 생각할 수도 있는 거예요. 지금 같은 경우는 제가 이제 말하는 전제 자체가, 그죠? 전제가 뭐예요? x가 먼저 일어난 이후에 y가 일어난다고 얘기를 하고 있지만, 사실 그거는 같은 말이라는 거예요. 어쨌든 시행하기 전에, 그러니까 시행을 했어요, 이미. 시행을 한 이후에는 어떻게 돼요? 내가 아침에 일어났을 거고, 언젠가, 6시에 땡 하고 일어났거나, 혹은 그 이후에 일어났거나, 이미 일어났어요. 사건은 이미 일어났고, 그 다음에 내가 아침밥을 먹었을까? 안 먹었을까도 이미 내가 지나왔기 때문에 결정이 됐을 거예요. 그러면은 내가 그걸 결정하기 위해서, 사실 내가 아침밥을 먹었을 때 확률이 이미 내가 앞에 사건이 일어나서 정해졌잖아요. 그리고 내가 시행을 하면서 이미 결과값이 나와 있잖아. 그 샘플링을, 그러니까 시행을 한다는 게 한 번만 시행한다는 게 아니잖아요. 그죠? 그래서 어쨌든 제가 하고자 하는 얘기는, 이 식이 결국은 무슨 의미냐면, 이거는, 그래서 이거는 그죠? 결국은 이거하고 개념이 같다는 겁니다. 이거하고 이거는 결국 같다는 겁니다. 그래서 밑에 식이 베이즈 시어럼이 그렇게 해서 도출이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얘는 이걸 하면 안 되겠다. 이거는 계서 뻗는다. 결국 이건 무슨 말이냐면, 요거는 결국 무슨 뜻이냐 하면, 이렇게만 볼까. 이거는 결국 무슨 말이냐면, 그죠? 이건데 결국은 얘랑 같다는 얘기잖아요. 그 얘기 뭐냐?
아까처럼, 그죠? 제가 만약에 이걸 구할 건데, 그죠? 이거랑 같다는 가정을 하는 거죠. 그러니까 얘랑 완전 독립이라고 가정을 하니까. 그러면 px는 뭐냐? 얘를 정한 게, 얘를 알고 있는 거니까. 만약에 x가 먼저 일어났을 때 y를 구하는 건 내가 알고 있는데, 얘를 모른다고 가정하는 거죠. 만약 아까처럼 내가 귤을 쥐고 있는데, 내가 무슨 박스를 선택한 거지? 를 알 수가 없잖아요. 그죠? 내가 오렌지를 쥐고 있는데, 내가 어느 박스에서 꺼냈는지 기억이 없어. 그러면 어떻게 해야 돼? 이거를 계산하기 위해서 어떻게 해야 되냐? 얘를 계산하기 위해서 얘랑 같다고 했잖아요. 그러면은 얘가 밑으로 내려가면 되겠죠. 그래서 이거를 이렇게 나눠주는 형태로 표현할 수 있다는 거죠. 그 얘기가 요거죠, 요거. 얘자 요거. 저거 맘대로 안 되는데 지금. 저 어떻게 고친지 모르겠어. 계속 동작이 이상해서. 하여튼 예. 그래서 베이즈 룰은 이런 식으로 계산이 되는 겁니다. 자, 이거는 그죠? 여기 보이죠? 이걸 읽어보면 we immediately obtain the following relationship between 이거를 가정하면 그죠? 이걸 가정하면 이게 된다. 그 얘기를 하고 있죠, 그죠? 베이즈 이론이라고 하고 예, 우리가 패턴 인식을 할 때 머신러닝 할 때 핵심입니다. 핵심. 우리가 알고 있는 거 가지고 우리가 모르는 거를 추정하는데 알고 있는 거를 우리가 지금 시행으로 알아낸 샘플에다가 업데이트를 하는 겁니다. 시행을 보고 우리 지금 사전 저거를 업데이트를 하는 겁니다. 그래서 여기 이제 뭐 시행의 수가 나와요. 그죠? 그래서 이게 조인트 디스트리뷰션이라고 해서 이제 만약에 이제 이런 얘기를 하는데 그게 중요하지 않고. 그래서 이제 합하고 곱배 법칙이 이제 이걸 계산하는 식으로 쭉 나갑니다. 일단 보시죠. 이런 식으로 계산이 되죠. 그리고 레드를 선택을 했을 때 애플이 선택될 확률은 그죠? 그러니까 우리가 그림을 보면 알 수 있습니다. 그죠? 다시 한번 그림을 한번 볼게요. 블루에서 그죠? 오렌지가 4분의 1, 애플이 4분의 3, 레드일 때 애플이 8분의 2, 그 다음에 오렌지가 8분의 6입니다. 그죠? 우리가 이 확률을 알고 있으니까요. 정리를 해보면 레드가 0.4입니다. 그죠? 레드가 0.4 맞죠? 네, 레드가 0.4입니다. 그죠? 레드가 0.4. 이거 안 써지. 요거를 좀 이렇게 가져올까? 잠깐만. 이렇게 가져올까? 이게 아니라. 말고. 이렇게 좀 가져올까? 페이지 하나 만들고. 여기서 써보면 괜찮지 않을까요? 요거는 안 받을 것 같아. 그래서 레드가 뻗을래나? 레드가 지금 40이죠? 여기 있으니까 보죠. 여기 그죠? 박스가 그죠? 레드 확률 40%, 60% 있습니다. 그죠? 그러면은 얘 확률과 얘 확률이 있겠죠. 그죠? 얘 확률과 얘 확률은 뭐냐? 그죠? 얘 확률과 얘 확률은 한번 보죠. 그러면 과일이 애플일 경우 그죠? 애플인데 어느 박스에서 레드 박스죠? 얘가 얼마예요? 레드 박스가 그죠? 레드가 8분의 2였습니다. 그죠? 그러면은 4분의 1 맞죠? 이해되죠? 같은 논리로 레드일 경우에 그죠? 8분의 6이니까 4분의 3입니다. 그죠? 그리고 같은 방식으로 블루죠. 파란 박스의 경우에 4분의 3이었습니다. 그죠? 기억나시죠? 그 다음에 오렌지의 경우가 파란 박스일 때 4분의 1입니다. 그죠? 이제 우리가 이 확률을 알고 있어요. 그죠? 이 확률을 알고 있고
뭐 이제 히스토그램으로 표현을 해놓은 겁니다. 얘네들을 보면 이제 합곱, 합곱의 법칙을 이해하는데 좀 더 쉽다. 이거 두 개 더하면, 요거 두 개 더하면 1인 거고, 그죠? 얘네들 또로로로 1일 경우에, 그죠? 컨디셔널이니까 fx 이거 다 더하면 1인 거고, 그죠? 그런 식으로. 그러면은, 식이 이런 식으로 나올 텐데, 여기서 normalize라는 거는 확률 값으로 사용할 수 있다는 얘기입니다. 그 얘기는 모든 경우의 값을 더했을 때 1이 된다는 거죠. 그러니까 그러니까 빨간 박스를 선택했을 때 오렌지를 선택할 확률하고 애플을 선택할 확률 모두를 다 더하면 1이 된다는 거죠. 그쵸? 1이 된다는 거죠. 왜냐면 어쨌든 얘는 이미 기존에 정해진 거잖아. 그러니까 얘는 무시해도 돼요. 그 상자에서 오렌지를 뽑을 확률과 애플을 뽑을 확률은 결국 뭐예요? 이 두 개밖에 없잖아. 이 두 종류밖에 없잖아요. 그러니까 둘 중에 어떻게든 하나는 뽑을 거 아니야. 그러니까 무조건 1인 거지. 그죠? 그래서 아까 곱하기를 해당 사전 확률을 곱한 이유를 아시겠죠? 그죠? 그냥 동일하게 블루박스에서 그죠? 얘네들 긁어갈 확률도 동일하게 1인 거죠. 그죠? 어차피 이 경우의 수는 지금 두 개밖에 없으니까. 그죠? 그래서 계산을 쭉 해보면 사전 확률 더한 거지. 그래서 40%와 60%를 여기다 곱해서 그죠? 식을 얻어낼 수 있는 거죠. 그렇게 되면 그죠? 이렇게 더하게 되면 총 그죠? 그 F를 선택할 확률. 그러니까 상자하고 상관없이 그죠? 상자하고 상관없이 지금 우리 둘의 확률을 알고 있고 모든 컨디셔널 그죠? 컨디셔널 프로버빌리티를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식을 가져와서 확률 사용을 하면 박스하고 상관없이 그죠? 나는 내가 이제 내가 지금 주어진 컨피규레이션에서 내가 F를 뽑을 확률은 전체 가능한 가지수 20가지 중에 11개다 라고 얘기할 수 있는 거죠. 왜 11개? 왜 20가지 가능한 수가? 왜 가능 20개겠어요? 두 개 박스 안에 있는 것 확률이랑 그죠? 내가 0.4의 확률로 레드 박스로 가고 0.6의 확률로 60% 확률로 블루 박스로 가는 확률에다가 지금 각 박스 안에 들어있는 애플의 수를 계산을 하면 이 확률이 나온다는 거죠. 이해가 되시죠? 그렇습니다. 그러면은 요거 더하기 요거도 1이 돼야 되니까 그죠? 바로 계산하지 않고 바로 역수로 뽑아낼 수 있습니다. 이렇게 찾아낼 수 있습니다. 확률은 그죠? 자, 그러면 이제 아까 우리 얘기했던 그 컨디셔널에 대한 개념이 나오는 거죠. 자, 내가 박스를 레드를 선택할 확률을 뽑아요. 근데 레드를 선택할 확률이란 건 뭐예요? 그러니까 내가 뭔가 과일이 이미 내 손에 주어져 있어. 내가 빨간 박스를 선택했을 확률은 이런 확률은 지금까지 구한 적이 없잖아요. 이런 건 없단 말이에요. 지금 우리 구한 것 중에 이런 게 없어요. 근데 얘를 선택할 확률하고 얘를 선택할 확률은 서로 독립이잖아요. 서로 영향을 끼치지 않는단 말이에요. 그죠? 그래서 베이즈 이론이 성립을 하고 그러면은 얘를 뒤집어 가지고 사전 확률과 사후 확률을 뒤집어 놓고 사전 확률과 사후 확률의 비율을 그죠? 여기다가 곱한다고 말이야. 이렇게. 여기다 곱한다고. 이게 베이즈 시어럼의 원리입니다. 직관적으로도 이해가 되실 거고 이쯤이면 그죠? 이제 직관적으로 잘 안 하다 하시는 분도 계산 수식을 보시면 확실하게 오실 겁니다. 이게 참 신기하죠. 이게 원래 우리가 예상했던 그 숫자하고 다르단 말이에요, 그죠? 그래서 똑같이 내가 블루박스를 선택을 했을 확률은 내가 오렌지를 쥐고 있을 때 여기서 블루박스 선택의 확률은 이렇게 나오는 거지. 그래서 내가 하나를 몰라도 그죠? 내가 사전 확률이나 사후 확률이 명확하게 있다고 가정하고 그 두 개가 독립일다는 IID라는 가정 하에서는 내가 사전 확률만 알면 사후 확률을 마음대로 구해낼 수 있다. 그게 어느 놈이 사후 확률이든 알아낼 수 있다. 그래서 우리가 지금 미리 알아야 되는 것들은 그죠? 얘네들입니다. 그죠? 그런 거를 prior probability 미리 알고 있어야 되는 것들이에요. 그러니까 내가 오렌지를 선택할 확률도 알고 있어야 되고
파란 박스를, 그러니까 빨간 박스를 선택할 확률을 내가 알고 있어야 돼요. 그죠? 그래야 내가 이제 이 두 개의 독립성을 사용해서 확률 계산할 수 있으니까. 이게 prior probability가 사전 확률입니다. 이게 사전 확률의 개념인 거고. 왜냐면 probability available before observation observe the identity of the fruit. 그러니까 실제로 시행이 일어나기 전에 알고 있어야 될 확률 분포들을 얘기하는 겁니다. 그래서 아까 인피니티 얘기가 나왔던 거고요. 아까 저기 인피니티 그 시행에 그죠? 뭐 인피니티로 간다고 가정해야 된다고 했었죠. 이게 개념이고 지금 박스를 선택한 거죠. 박스를 선택한 게 이게 원래는 이전에 일어났어야 될 일이잖아요. 근데 이후에 일어난 거 가지고 이걸 찾아내는 거잖아. 그래서 이걸 사후 확률이라고 합니다. 사후 확률. 왜냐면 박스가 선택된 거를 과일을 선택해놓고 보는 거거든. 이거는 과일을 선택하는 건 어때요? 박스를 어떻게든 선택을 해야 얘의 확률이 일어날 수 있는 거잖아요. 그죠? 근데 여기서는 그거 일어나기 전 확률을 알아보고자 하는 거잖아요. 그래서 이거를 알아내기 위해서 일을 먼저 다 해놓는 거지. 그죠? 원래 얘는 얘는 먼저 알아냈어야 될 확률인데, 이거가 먼저 일어났어야 될 사건인데, 나중에 일어날 사건의 확률을 보고, 계산을 하는 거니까, 그걸 포스테리아 프로버티라고 합니다. 포스테리아가 사후입니다. 사후. 뭔가 일어난 이후에. 프라이어가 먼저 일어난 거고. 개념이, 요 개념이 되게 중요합니다. 그래서 요게 핵심입니다. 이게 전제가 돼야 돼요. 그죠? 아까 사전에 좀 설명을 드렸지만, 그죠? 이게 안 되면 이거 두 개 곱해가지고 이 값이 안 나올 겁니다. 그죠? 더 작은 숫자가 나올 겁니다. 그래서 인디펜던트 해야 된다. 그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래서 인디펜던트의 경우에는 내가 박스를 뭘 선택을 하던 과일을 선택하는 확률은 같아야 된다는 거지. 그죠? 그죠? If the each box is same fraction of the range of weights, 그죠? 같은 확률이라면 같아야 됩니다. 그죠? 여기까지 이해되시죠? 그죠? 이렇게 가는 겁니다. 다음에 덴시티를, 그죠? 자, 덴시티 개념도 이해를 잘 하고 가셔야 되는 게 왜 중요하냐면요. 연속 확률과 이산 확률이 있습니다. 연속 확률이란 건 뭐냐면은 가장 제가 이 예를 준비하거나 이제 제가 갖고 있는 가장 좋은 예가 뭐냐면, 우리가 어떤 확률이 연속 확률일 경우에는요, 특정 확률 변수를 구할 수가 없습니다. 딱 찍어서 구할 수가 없습니다. 예를 들어 볼게요. 주사위 같은 경우에는, 그죠? 주사위 같은 경우에는 나올 수 있는 가지수가 몇 개예요? 6가지입니다. 그죠? 그래서 6개의 그러니까 만약에 이 주사위가 unbiased든 biased든 나올 수 있는 그 6가지의 경우의 수를 다 더하면 1이 돼요. 그죠? 그냥 6개 다 더하면 됩니다. 그냥 P, probability, 여기 P, 주사위 숫자 1인 경우, 플러스 P2, 그죠? 플러스 P3, 플러스 P4, 이렇게 쭉 해서 다 더하면 무조건 1이 됩니다. 그죠? 그래서 우리는 1이 나올 확률을 무한히 많은 시행을 거쳐서 무한히 많은 시행을 할 수 있다면 P1의 확률을 명확하게 구할 수 있을 거고, 사실 그게 불가능하기 때문에 우리는 많은 시행 n을 거쳐서 그거를 approximation 합니다. 그죠? 그래서 unbiased 된 주사일 경우에 6분의 1의 확률이 나오겠죠. 근데 연속 이산 확률은 그래요. 그러니까 내가 이산 확률이라는 거는 나올 수 있는 가지수가 그러니까 정해져 있다는 거거든요. 그 유한하다는 거거든요. 그 숫자가. 근데 연속 함수일 경우에는 그게 불가능합니다. 예를 들면 이렇게 되는 거죠. 만약에 여러분이 예전에 그런 거 있잖아요. 왜 그 시계 모양 모형의 동그란 우리 보드 게임 같은 거 하면, 우리 옛날에 보드 게임 같은 거 하면 이런 거 있잖아요. 왜 동그란데 여기에 이렇게 종이 끄트머리에 구멍이 뚫려 있고, 이게 이 리벳이 있고 화살표가 이렇게 있단 말이에요. 우리가 뭐 보드 게임을 할 때 뭐가 있는데, 뭘 선택해라, 룰렛을 돌려라, 뭐 이런 카드가 나왔어. 카드를 뒤져봤더니 그런 게 나왔어. 그러면 이렇게 손가락으로, 그죠? 우리 손가락으로
탁 튀긴단 말이에요. 그럼 뺑글뺑글뺑글 돌겠죠. 이렇게 뺑글뺑글 막 돌 거란 말이에요. 동그란 이 보드가 룰렛이 있고 여기도 화살표가 있고 그죠? 여기 화살표가 있고 우리가 이걸 탁 튕겨갖고 이게 뺑글뺑글뺑글 돌린단 말이에요. 그러면은 1, 2, 3, 4 이렇게 쭉 수가 있고 만약 10 이게 만약에 시간이라고 봅시다. 그래서 내가 이렇게 탁 때려. 그러면은 12 이렇게 있죠. 딱 때려서 뺑글뺑글뺑글 돌다 어디 멈춘단 말이에요. 그죠? 자, 여러분 이런 상황을 가정을 했을 때 확률 12시에 탁 멈출 확률 구할 수 있을까요? 내가 손가락을 탁 튀겼어. 뱅글뱅글 돌다가 정확하게 12시 방향에 탁 멈출 확률 요게 있을까요? 잘 생각해 보세요. 이런 확률은 존재하지 않습니다. 왜냐면 얘는 연속 확률이기 때문에 내가 12에 멈춘 것처럼 보여도요. 정밀하게 측정해 보면 11점, 그죠? 11시 59점, 99.9999999일 거고요. 혹은 측정을 해봤더니 0, 0, 그죠? 점 00000000001초, 9초. 이해되세요? 그런 건 존재하지 않는단 말이에요. 이해되세요? 네. 그래서 연속 확률일 경우에는 이걸 어떻게 지울까요? 연속 확률인 경우에는 이런 게 존재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어쨌든 이런 연속 확률에 이런 게 존재하지 않아요. 그래서 연속 확률을 구하고자 할 때는 여러분은 무조건 어떤 확률 덴시티 함수의 적분을 해서 구할 수밖에 없습니다. 지금 여기 표시되어 있는 것처럼 이런 이 적분을 통해서만 이걸 알아낼 수가 있습니다. 끔찍하네요, 이거. 적분을 통해서만 이걸 알아낼 수가 있습니다. 아까 예시가 잘 맞는지 모르겠는데 이해되셨으면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보통 굉장히 작은 숫자 시그마를 여기 두는데 x 플러스 x랑 x 플러스 시그마 x입니다. 그죠? 시그마 x라는 거는 미분값을 상정하는 거죠. 그래서 확률 함수는 이런 식으로 나오고 빨간 게 density 함수고요. 파란 게 누적 함수입니다. 왜냐면 내가 어떤 특정한 포인트에 대해서 확률을 구하기 위해서 내가 항상 적분을 해야 되잖아요. 그럼 적분이 귀찮으니까 이미 적분을 그냥 해놓는 거야. 적분을 다 해놓은 PMS라고 해요. 매스 펑션, probability mass function이라고 PMF를 probability mass function을 이미 정의를 해놓으면 그냥 여기다 x 집어넣으면 그죠? 그 값이 나오는 형태로 이해되시죠? 이렇게 써먹을 수가 있는 겁니다. 그래서 적분함수를 구해놓으면 그냥 빼기만 하면 된다. 그죠? x 마이너스 a 플러스 a b 마이너스 a 이런 식으로 빼기만 하면 되죠. 얘는 적분을 해야 되는데 얘는 빼기만 하면 되니까 이게 이런 식으로 활용이 됩니다. 당연히 마이너스 무한대에서 무한대까지 다 더했을 때 확률 1이어야 되고요. 확률 함수니까요. 그죠? 줘야 되고 여기서부터는 사실 앞에 했던 거랑 비슷합니다. 근데 여기서 중요한 게 이게 여기도 좀 사실 부분적분 나오고 이게 여기 야코비안이 나오는데 요건 제가 다음에 한번 설명을 할게요. 다음에 한번 설명을 하겠습니다. 이게 간단하게 보면은 이게 왜 여기서 이런 얘기가 나오냐면 사실 이 야코비안이 근간으로 잠깐만 일단 찾아놓은 게 하나 있거든요. 나오나? 나온지 안 나온지 알 수가 없네. 깨져갖고. 일단 다음에 제가 링크로 일단 그 링크를 올려드릴 테니까 한번 보세요. 그래서 야코비안이 왜 쓰이냐면은 일단 보인다고 가정하고 일단 해볼게요. 안 보이면서 여기 보면은 되게 근데 엔비디아 디벨로퍼 사이트 가면 되게 글이 굉장히 괜찮습니다. 괜찮은데 요거를 보시면 이해가 되실 거거든요. 지금 여러분이 화면에 녹화가 되고 있는지 안 되는지 모르겠습니다. 근데 어쨌든 이거를 보시면은 여기에 값이
그 전 함수의 도함수로 표현이 되거든요. 그러면은 내가 여기에서의 어떤 값이, 여기에서의 어떤 값이 여기 이 확률 분포를 결정하는 확률 변수들이 그 전의 확률 분포하고 같은 모양인 거예요. 이게 저번에 얘기했던 컨주게이션의 개념인데, 여튼 이런 것 때문에 이 내용이 좀 중요하다. 그 얘기를 말씀드린 거고. 그래서 여기 부분적분을 하고, 이제 부분적분을 하기 위해서 이제 야코비안을 하는데, 왜냐면 적분을 해야 되기 때문에 사실 우리는 결국은 추정을 할 수밖에 없어요. 어프락시메이션 할 수밖에 없거든요. 그래서 그리고 또 문제는 적분을 하기 위해서는 이게 직선이라는 가정도 없고, 이 함수 있죠. 이 함수가 비선형 함수일 거란 말이에요. 비선형 함수일 건데, 우리는 근데 그거를 비선형 함수를 그냥 놔둘 수가 없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걸 놔두면 항상 우리는 이 함수 자체의 적분 값으로만 뭔가 풀어야 될 건데, 실제로 그렇게 되긴 하지만, 어쨌든 그래서 야코비안으로 안에 있는 변수를, 안에 있는 아마 x가 y에 있는 변수라고 가정을 하고, 이런 형태를 바꾼 다음에 이걸 부분적분을 해서 푼다, 이런 얘기이긴 한데, 이거 좀 다음에 한번 더 괜찮은 얘기를 좀 하겠습니다. 어쨌든 제가 말씀드리는 거는, 연속 확률 분포는 요 점은 사실 양끝단에서 무한히 다가오고 있기 때문에 한 점은 존재하지 않아요. 그래서 항상 면적으로 구해야 될 수밖에 없다는 걸 말씀드리는 거고, 아까 그 시계처럼 그 의자보드 돌리는 것처럼, 화살표 그 보드 돌리는 것처럼 그 예치를 생각해 보시면 될 거고, 이건 같습니다. 그래서 식은 같이 나오고요. 동일하게 식은 동일하게 같이 나오고, 그래서 이제 그 다음에 이제 expectation이랑 코베리언스가 나오는데, 이거 베리언스하고 expectation을 지난번에 제가 좀 헷갈리긴 했었죠. 그래서 그거 맞았는데, 그걸 그 베르누에 넣다가 제가 실패를 했는데, 잠깐 버벅대긴 했었는데, 자, 이거 보면은, 그죠? 우리가 expectation이라고 얘기하는 거는 우리 고등학교 때 배웠던 걸 기준으로, 저희 때 교과 과정에서는 그걸 기대값이라고 했습니다. expectation 직역하면 기대값이죠. 기대값인데, 기대값이란 건 뭐냐면, 제가 어떤 시행을 했을 때 어떤 확률 값이 나올 거잖아요. 그러니까 그러니까 내가 어떤 값이 나올 값이 확률 변수에 곱해져서 나오는 거잖아요. 예를 들어 주사위가, 그죠? fx가 주사위 함수예요. 던지면 어떤 1에서 6 사이의 숫자가 나와요. 얘가 펑션인 거죠. 얘가 펑션이고, 얘가 1에서 6 사이의 어떤 숫자가 나와. 그리고 걔는 확률 변수의 곱으로 표현이 되는 거죠. 1이 나올 확률 6.1%, 2가 나올 확률 0.1%, 6분의 1, 3이 나올 확률 6분의 1, 4가 나올 확률 6분의 1, 언바이스드 가정 기준으로, 그죠? 그렇게 해서 꼭 다 계산을 하면 expectation 값이 나온다. 저번에 주사위 값, 기대값 풀어봤었죠. 6분의 21인가 그랬죠, 그죠? 그러니까 1에서 6까지 사이에서의 숫자가 나올 확률인데, 그걸 6분의 1 확률이라고, 그러니까 균등한 6분의 1이라고 가정했을 때 기대값은 6분의 21이다. 그죠? 이게 도박하는 사람들, 수학자들 중에 도박 관련돼서 연관되어 있는 사람들이 꽤 있는 거죠. 그 셰넌도 그랬고, 도박에 돈을 많이 벌었다고 하죠. 이게, 이 사람들은 그 기대값을 때려보는 겁니다. 그러니까 실제로 그 다음에 그 무슨 카드가 나올지도 모르고 어떤 조합이 나올지 모르잖아요. 그러면은 그걸 내가 제어할 수는 없으니까 걔네들이 나올 확률을 사전 분포로 두고, 이게 무한한 시행을 통했을 때, 모든 경우의 수를 더했을 때, 이 모든 경우의 수의 확률을 다 더했을 때 내가 실제로 가져갈 수 있는 값은 얼마냐. 그러니까 그 기대값이라는 거는 확정된 값이 아닌 거죠. 제가 주사를 던진다고 무조건 6분의 21 이상 혹은 이하, 그 6분의 21이라는 숫자를 항상 내가 가져가는 건 아니잖아요. 근데 무한히 돌려봤을 때, 무한히 시행한다면 평균적으로 하면 좀 말이 좀 어폐가 있는데, 확률적으로 6분의 21이라는 숫자를 얻어갈 것이다 라는 얘기가 되는 거죠. 그래서 여기는 시그마를 썼기 때문에 이제 이거는 이산 확률이라는 걸 알 수가 있고요. 그죠? 그죠? 그리고 연속 확률의 경우에는, 그죠? 이렇게 정적분을 해야 됩니다. 정적분을 해야 되고, 부정적분을 해야 됩니다. 마이너스 무한대에서 플러스 무한대까지.
부정적분이 사실 계산하기는 편하죠. 근데 먼저 우리는 특정한 이제 값을 얻어야 되니까 그죠. 단순히 기대값만 구할 때는 그렇게 되는데 x의 값은 이제 뭐 특정이 된다거나 하게 되면 작아지는 거죠. 그래서 이산 확률인 경우에 그죠. 그래서 여기서 그래서 이게 approximation이라고 나옵니다. n이 그죠 무한대로 가야 되기 때문에 그죠. 무한번에 그죠. 그러니까 이거는 가지수가 무한대라고 얘기하는 겁니다. 그죠. 가지수가 무한대다. 그죠. 가지수가 무한대다. 이거는 approximation이죠. 썸이니까 이제 파이나이. 우리는 파이나이 썸으로밖에 할 수가 없습니다. 그죠? 우리가 샘플링 하는 거는 주어진 자원 한도 안에서만 할 수 있는 거고, 그죠? 예. 그래서 여기까지 됐고, 여기서 컨디셔널 익스펙테이션이라고 나오는데 식은 사실 우리가 풀었던 거하고 비슷합니다. 그죠? 그러니까 값을 곱해야 돼. 값을 곱해주는 겁니다. 그러니까 x 만약에 주사위 같은 경우에 6분의 1 혹은 그러니까 1이 6분의 1 확률로 나오니까 그죠? 그걸 하나씩 곱해주는 겁니다. 그래서 기대값이라는 거는 결국 어떤 식으로 푸냐면 확률값 곱하기 나올값, 그죠? 확률값 곱하기 나올값 이렇게 푸는 겁니다. 지금 y가 지금 결정이 됐다고 이렇게 지금 써 있는데 컨디셔널 익스펙테이션이라고 하는데 익스펙테이션 개념 자체를 생각하면 똑같습니다. 그죠? y에 대해서 y는 결정이 돼 있다고 생각하는 거니까 그죠? 어렵게 생각하실 건 없고요. 그래서 베리언스는 뭐냐면 그러니까 베리언스는 뭐냐면 얼마나 이걸 우리가 이제 고등학교 때 한글로 그러니까 일본어로 번역된 거죠. 산포도라고 합니다. 그죠? 예. 그러니까 특정한 점이 이거 점 보이나 알 수가 없구나. 끊길 각오를 하고 잠깐만. 얘는 앞으로 되나? 일단 우리가 민값이 여기 있다고 치고 그죠? 네, 치값이고 사실 여기에 탁 떨어질 확률은 이산 확률 아니면 모른다고. 이산 확률 중에서도 여기에 정확하게 샘플링한 이산값이 있어야 돼. 우리는 그걸 모르니까 샘플링을 막 해보는 겁니다. 근데 여기에 민값이기 때문에 결국은 분포는 여기서는 좀이라고 이렇게 그죠? 이렇게 저번에 제가 그렸던 것처럼 밀도는 이런 식으로 그림 좀 이상하네. 바보 같네. 이렇게 그죠? 여기를 중심으로 그죠? 삼포도가 그레디언트가 바깥으로 나가는 형태로 안으로 들어오는 형태로 그죠? 그레디언트 안으로 들어오는 형태로 그런 식으로 확률값이 좀 결정이 될 겁니다. 얘는 좀 괜찮네. 그래서 확률 삼포도는 어떻게 그러니까 베리언스는 어떻게 정의하냐면 기대값을 구하는데요. 어떤 기대값을 구하냐면 제가 이 시행을 했을 때 나오는 값 있죠. 그러니까 실제 시행했을 때 얻을 수 있는 값 여기다가 평균을 빼는 겁니다. 평균이라는 게 익스펙테이션이죠. 평균을 빼는 겁니다. 평균을 빼는 그 값을 제곱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생각해 보세요. 내가 나올 수 있는 값이 expectation보다 작을 수도 있고 클 수도 있어요. 당연하겠죠. 왜냐하면 expectation은 이 값들의 확률을 곱한 평균 값이니까 그죠? 그러니까 이 값은 양일 수도 있고 음일 수도 있을 거예요. 이 값은. 근데 그거를 제곱을 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냥 크기만 보겠다는 거예요. 그죠? 그 크기만. 걔네들의 기대값을 보겠다는 거죠. 어렵습니다. 그 얘기는 뭐냐면 자, 이거에 대한 기대값을 얻어내는데, 그러면은, 이거의 확률값을 알아야 되고, 그죠? 그 다음에 이거의 확률값을 알아야 되고, 확률값이라고 하면 좀 그렇네요. 그러니까 뭐라고 얘기하죠? 그러니까, expectation이 뭐냐면, 익스펙테이션 보면은, 내가 주어진 모든 경우의 수 있죠. 이게 확률이죠, 사실. 여기 확률인데, 여기 확률이잖아. 여기까지 확률이죠. F 제외하고. 여기까지 확률이잖아, 사실. 이게 확률이고, 이게 시행을 했을 때 나오는 값들인 거잖아요. 그래서 만약에 내가 펀치머신을 때리는데, 한 번 때렸을 때 500이 나왔고, 그 다음 때렸을 때 400이 나왔고, 그 다음 때렸을 때 600이 나오고, 이런 식으로 나오잖아요. 그 600이 나올 확률은 얼마고, 그죠? 600이 나올 확률은 얼마고,
400이 나올 확률은 얼마고 500이 나올 확률은 얼마고 이걸 다 더하는 거잖아요. 그죠? 네. 그러면은 얘 같은 경우는 식이 어떻게 되느냐? 이거가 결국은 뭐냐면 이게 그러니까 이걸 풀기 좀 그렇고 어쨌든 요게 이런 식으로 변형이 돼요. 왜냐면 해당 이 평균에서 얘 값을 뺐잖아요. 그러니까 얘 값을 뺐는데 얘 값을 뺄 건데 이 식을 한번 해보면은 이거의 제곱이랑 마이너스 요거 곱하기 요거가 있을 거 아니에요. 그죠? 근데 이걸 곱하면 뭐가 돼요? 없어진단 말이에요. 예. 그래서 얘 제곱한 거하고 얘 제곱한 거에 그러니까 이 해당 요가 되던 어떻게 됐냐? 그래서 요 베리언스는 이렇게 계산이 되고요. 그러니까 크기만 보겠다는 거거든요. 그래서 요 값들은 이렇게 계산이 됩니다. 계산이 되고 그러면은 내가 지금 실제로 나와야 되는 거죠. 이 시행했을 때 얻을 수 있는 값의 제곱의 평균과 내가 시행했을 때 나오는 값들의 평균의 제곱을 제거를 하는 겁니다. 요거에 대해서도 제가 그 잘 정리된 자료를 링크를 올려드리겠습니다. 지금 제가 이 페이지가 웹페이지 지금 제가 띄웠을 때 보이는지 안 보이는지 알 수가 없어서 올렸다가 또 새로 녹화해야 될 상황이 또 벌어질 것 같아서 일단은 진행을 하겠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식을 외우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 식을 외우시면 될 것 같고 요거를 제가 다음에 저 링크에 요거 유도하는 공식 올려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코베리언스는 뭐냐? 코베리언스는 뭐냐면 베리언스인데 두 확률 변수, 두 랜덤 변수의 베리언스를 같이 구하는 겁니다. 그래서 위에 같은 경우는 자기 평균 값을 뺐잖아요. 자기 평균 값을 뺐잖아요. 근데 여기는 자기 평균 값을 빼는 게 아니라 자기한테서 자기 평균 값을 빼고 제곱을 했잖아요. 얘는 제곱 안 하고 자기 평균 값 자기 값을 빼고 자기 값에서 자기 평균을 빼는 거예요. 이거 그냥 더해. 이걸 곱해. 만약에 얘가 만약에 y가 증가해요. y가 증가할 때 x가 증가해. 이게 같이 증가하잖아요. 그럼 어떻게 돼요? 얘 값도 같이 증가할 거고 얘 값도 같이 증가하겠죠. 혹은 얘가 증가하는데 얘가 감소해. 그 얘기는 얘가 증가할 동안 얘가 증가하겠죠. 얘가 감소할 동안 얘가 감소하겠죠. 그럼 결국은 이 서로의 값은 어떻게 됩니까? 얘가 만약에 증가하고 x가 증가하고 x가 증가하고 y가 같이 증가한다면 이 두 개의 값은 점점점 커지겠죠. y가 감소하고 x가 커져. 근데 그러면은 그렇게 되면 얘 부호하고 엇갈리겠죠. 그래 되면 얘랑 엇갈리게 되나? 엇갈리겠죠. 그럼 얘랑 곱하면 어떻게 돼? 그 값이 어떻게든 커지겠죠. 얘가 커질 때 얘가 커지고 얘가 작아질 때 얘가 작아지고 한다면 어떻게든 얘가 커지고 얘가 작아지거나 어쨌든 이 값이 벌어지면 벌어질수록 여기 곱하기 값은 커질 거 아닙니까? 값이 커지겠죠. 그 얘기는 y하고 이 값이 크게 나오면 크게 나올수록 x와 y는 어떤 상관관계가 있다는 거예요. 그걸 알아내기 위한 식입니다. 그래서 식은 이렇게 되고 코베런스를 구해서 보면은 이 x랑 y가 얼마나 서로 연관이 되어 있는가를 알아낼 수가 있습니다. 이게 코렐레이션이라고 하는 나중에 또 가끔 그런 그 비슷한 개념으로 요거랑 비슷한 개념으로 설명하는 게 있는데 이게 단일 변수가 아니라 벡터일 경우에 트랜스포즈를 해서 구한다 이런 내용이 있고요. 사실 코베런스라는 게 요거죠. 요게 결국은 뭐냐면 이거잖아요. 여기 이거잖아요. 이게 이거잖아요. 여기 이거거든요. 이거거든요. 자기가 자기 거를 제곱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코베리언스 xx가 이거거든요. 근데 이제 이렇게 표기를 한다는 거죠. 이렇게 표기한 통찰 없습니다. 자, 그리고
베이지안 확률로 내려가겠습니다. 이게 글이 되게 많거든요. 글이 되게 많은데 전체적인 내용은요, 어떤 내용이냐면요. 간단하게 설명을 하면, 아까 우리 그 박스 선택하는 거 있잖아요. 그걸 한번 보자고요. 그걸 한번 봤을 때, 아까 봐봐요. 그 박스 선택하는 걸 보면은 서로 그 비율이 달랐어요. 서로 비율이 달랐는데, 이걸 이대로 설명하지 말고, 잠깐만. 이거는, 이걸 글을 쭉 읽는 것도 좋은데요. 글을 읽어서도 이해가 되실 거고요. 이게 가장 잘 설명된 게, 아까 제가 보여드렸던 베타 함수거든요. 베타 함수가 사실 딱 이 얘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사실은. 베타 함수 설명할 때, 요 그림 있죠? 자, 우리는 사전 확률을 이렇게 알고 있었어요. 사전 확률을 이렇게 알고 있었는데, 그러니까 만약에 뮤가 0.5인 확률 분포가 있어요. 근데 얘를 시행을 바박 했어요. 시행을 바박 해서 우리 0.5라는 값을 알아냈단 말이에요. 나름대로 이제 추정을 해놨어요. 0.5라고. 근데 우리가 시행을 딱 했는데 여러 번 시행을 자르륵 해봤어요. 시행을 자르륵 해봤는데 라이클리후드 펑션이 이렇게 올라가요. 이게 만약에 진짜로 사전 확률이 우리가 계산했던 사전 확률 0.5라고 가정을 0.5가 맞다면 라이클리후드 펑션도 1로 시작해서 쭉 직선으로 긋는, 그죠? 쭉 긋는 likelihood 펑션이 나올 거 아니에요. 이해되세요? 지금 그러니까 사전 확률이 양쪽이 균등해요. 그죠? 양쪽이 동일하다. 대칭이란 말이에요. 민을 경계로 왼쪽하고 오른쪽하고 값이 동일해요. 그죠? 만약에 뮤가 그 확률 분포를 구성하는 확률 변수일 경우에 0.5라고 가정했을 때 내가 숫자가 줄여나갔을 때 이런 식으로 값이 나가고, 그죠? 뮤를 내가 증가시켰을 때 나오는 확률 값이 이렇게 나온단 말이에요. 그럼 양쪽이 균등하잖아요. 그럼 여기가 민이라고 생각을 해야 되는 거죠. 그죠? 여기가 민이라고 생각을 할 수 있겠죠. 일단 웨이트가 딱 여기가 중간이니까, 그죠? 서로 시메트릭하니까. 근데 내가 시행을 많이 해봤어요. 많이 해봤는데 라이클리후드 펑션이 내가 그 시행을 하면서 나온 값들의 라이클리후드 펑션을 구해봤더니 다 싸움을 해봤더니 보셨죠? 싸움을 해서 기본적으로 이산 확률의 경우에 평균이었잖아요. 그런 식으로 이산 확률이 아니고 이제 그걸 이제 확장하게 베타 함수인데 어쨌든 그래서 내가 시행을 여러 번 해가지고 라이클리후드 펑션을 구해봤더니 증가를 해요. 그 얘기는 뭐냐면 0.5가 아니고 0.5보다 점점 올라가면 올라갈수록 내 likelihood 펑션의 값이 증가를 하더라는 거예요. 그 얘기는 뭐예요? 0.5가 아니라는 거잖아. 0.5 내가 이 확률 변수를 0.5로 했을 때의 likelihood 펑션 값과 1일 때의 값이 완전히 다르잖아요. 가면서 점점 증가하죠. 그 얘기는 0.5가 아니라는 거야. 근데 나는 이거를 수많은 무한히 가능한 경우의 수 중에서 나는 n개의 샘플을 가져온 거잖아요. 그죠? 그럼 n개의 샘플이 나타내는 이 결과를 어떻게든 프라이어에 적용을 시켜야 될 거예요. 그죠? 그럼 내가 계속 올라가네? 계속 1일 때까지만 내가 파라미터 1일까지 해서 계속 올라가네. 그럼 1인가 보다. 이렇게 생각하는 게 아니라 기존에 내가 이 프라이어를 프라이어 프로버빌리티를 구하기 위해서도 내가 이걸 뭐 계산으로 알았던 이걸 뭐 시험을 했다가 좀 애매하네요. 양쪽 두 시행의 결과값이 다르게 나온다니까 좀 말이 좀 웃긴데 예를 들어 이런 거죠. 주사위를 내가 던져보는데 생긴 거는 시메트릭하게 정육면체로 생겼으니까 각각의 주사위가 나올 확률이 6분의 1일 거라고 예상을 할 거예요. 그죠? 이걸 프라이어라고 보자고요. 실제로 내가 던져본 건 아니야. 그치? 근데 하지만 정육면체고 내가 기하학적으로 이걸 또 증명하는 방법이 있죠. 그러니까 정육면체일 경우에 나올 확률이 각 면의 기대값이 다 동일하다라는 걸 증명할 수 있겠죠. 이건 이 책의 범위도 넘어가고 제 이해도 넘어가니까 일단 넘어가고 어쨌든 우리가 상식적으로 생각했을 때 정육면체인 주사위의 한 면의 확률이 6분의 1일 확률은 자명하잖아요. 근데 던져봤더니 아닌 거예요. 던져봤더니 6분의 1이 아니고 그러니까 만약에 주사위가 3이 나와. 그러니까 3이 나와.
3이 나오는 likelihood 펑션, 3 기준으로 likelihood 펑션을 구해봤더니 6분의 1이 아니라 6분의 2, 6분의 6, 6분의 4, 6분의 5, 6분의 6까지 막 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얘기 뭐예요? 내가 던질 때마다 3이 계속 나온다는 얘기잖아. 그러면은 3이 많이 나오니까, 그죠? likelihood 펑션이 점점점 3으로, 그러니까 1, 그러니까 뭐래, 6분의 1이 아니라 3 기준으로 1일 확률이 점점 올라간 거죠. 그러면 어떻게 해야 돼요? 아, 0.5가 아니고, 근데 또 1이라고 볼 수는 없잖아. 제가 저번 주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그렇게 하면 어떻게 돼요? 저기 과적합에 빠진다고 그랬잖아. 오버피팅에 빠진다고 그랬잖아. 그러니까 이것도 확률이고 이것도 확률이란 말이야. 그러니까 얘는 지오메트리컬한 확률을 내가 계산을 해놓은 거고, 얘는 저기 뭐라고 그래, 이 실제 시행을 한다. 임피리컬, 그치? 임피리컬 프로버비리티를 내가 구해놓은 거잖아요. 프로버비리티 아니죠. 이게 라이클리후드지만, 어쨌든 임피리컬 테스트를 통해서 얻어낸 라이클리후드를 프로버에다가 곱하는 거예요. 그래서 포스테리어는 그 이후의 확률은 이쪽까지 올라가는구나. 그럼 여기까지 이게 얼만큼 적용을 해야 되느냐. 이게 여러분들은 뭐 잘 아시겠지만 머신러닝이나 이런 데서 일반적으로 DNN에서 저기 DNN망에서 가중치라고 얘기하는 그런 거가 되는 거죠. 이게 좀 약간 좀 샜는데, 요 챕터의 내용이 그런 걸 얘기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전에 갖고 있던 지식은 내가 지금 수행함으로 인해서 생기는 값으로 업데이트를 해야 된다. 그게 그 업데이트에서 나오는 값을 기준으로 내가 몰랐던 컨디셔널, 그러니까 사전 확률과 사후 확률이 사실 뒤집혔다고 하기 좀 애매하죠. 왜냐면 이게 되게 좀 철학적인 얘기인데, 우리는 지금 시간 축에서 살고 있다고 생각을 하잖아요. 근데 사실 우리는 과거를 인지하는 게 아니에요. 미래를 예측할 수도 없어요. 우리가 하는 건 뭐예요? 그러니까 미래를 알 수도 없고 과거를 증명할 수도 없어요. 우리는 그냥 현재만 살고 있는 거예요. 이해되시죠? 그러니까 사실 뭔가 일어나고 그 다음 일어났다는 게 사실 동시에 일어난 거하고 사실 우리 입장에서는 동일한 거거든요. 좀 웃긴데. 어쨌든 그게 내용입니다. 그 내용 1.2.3이 그 내용입니다. 그 내용이고, 그걸 이제 여러 가지 형태로 이제 확장을 해서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수학적인 기호가 좀 나오는데 이런 것까지 모르시는 분은 없고, 그러실 것 같지는 않고. 그래서 이게 마르코프가 이제 11장에서 하거든요. 마르코프 체인, 몬테카를로 뭐 이런 게 나오는데, 마르코프 체인이라는 게 결국 마르코프는 간단하게 얘기하면 현재의 스테이터스, 무조건 과거 스테이터스에 종속된다라는 건데, 그래서 내 과거 내가 현재 스테이트만 알면 미래 모든 스테이트를 내가 예측할 수 있다, 뭐 이런 건데. 가우시안 유도식은 제가 다음에 한번 같이 한번 다루겠습니다. 이게 그렇게 어렵진 않은데 정리가 잘 되어 있는 자료들도 많이 있기 때문에 제가 한번 정리해서 올려드리겠습니다. 어쨌든 이거는 계산보다는 이 개념을 알고 지나가는 게 차라리 나을 것 같습니다. 가우시안 분포는 이렇게 됩니다. 이 식을 유도하는 거는 제가 올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어렵지 않습니다. 고등학교 수학으로 할 수 있습니다. 이 부분은 이 식은 그 가우시안 디스트리뷰션이라는 건데, 우리가 기존에 살펴봤던 이항 분포라든가 바이노미얼이라든가 그다음에 뭐 이런 애들은 그러니까 걔네들은 그냥 풀면 됐어요. 왜냐면 이산 분포였고 식 자체도 우리가 다 이런 형태로 분포가 어떻게 되는지를 한번 봤습니다. 얘 같은 경우 예제로 들여졌던 게 10번의 시행에, 그죠? 10번의 시행에서 n번이 일어날 확률이고 각각 시행의 뮤값은 0.25였습니다. 그죠? 그래서 각각의 시행에서 0.25인 경우에, 그죠? 0.25의 확률로 1이 나온다는 가정하에, 그죠? 1이나 0이 나온다는 가정하에 두 번 연속으로 두 번 일어날 확률이 가장 높고, 그죠? 세 번 일어날 확률, 그다음 한 번 일어날 확률, 이런 식으로 확률 분포가 이렇게 주어졌습니다. 이런 대로 그림이 일단 이미 우리가 한번 이런 분포를 한번 봤죠. 여러 가지 분포들이 있고, 가우시안 분포는 이 가우시안 분포의 개념적인 이 시발점이 어디냐면, 주어진 그러니까 어떤 의지가 존재하고
그러니까 그러니까 예를 들어 민값이 아이디얼한 어떤 우리가 원하고자 하는 우리가 목표하고자 하는 곳인데 실제로 그 밸류를 얻어내기 위해서는 우리가 샘플링을 해야 되거든요. 샘플링을 할 때 서멀 노이즈가 낀다는 가정을 하면 됩니다. 예. 그 가정을 하고 식을 풀면 이런 식으로 나오는데 서멀 노이즈라고 할 필요는 없기는 한데 예, 어쨌든 그걸 이제 그러니까 수학적으로 그냥 적분을 하면 됩니다. 그 면적을 놓고 xy 가로 x 세로 y의 면적을 두고 이 면적에 떨어질 확률을 계산을 하면 이렇게 나오는데 이 식이 나옵니다. 그래서 이런 식으로 나오고 이 식은 파라미터 두 개입니다. 뮤가 있고 시그마가 있습니다. 시그마가 분산이고요. 그러니까 이게 표준 편차입니다. 이게 편차고 표준 편차로 잘 보진 않고 통계에서는 이제 표준 편차로 보는데 여기서 부호가 중요하니까 여기서는 이제 우리는 양이 중요하기 때문에 우리는 결국은 마이너스로 가는 거가 중요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이 패턴인식이나 머신러닝에서는 이게 이 표준 편차 값이 필요한 경우는 좀 특수한 경우입니다. 대부분 우리는 에러를 0으로 하는 걸 목표로 나가기 때문에 분산이라고 이렇게 시그마 제곱, 시그마 제곱을 생각하시면 되고 이 파라미터 두 개입니다. 이 파라미터 두 개로 이 함수의 모양이 결정이 됩니다. 그래서 n이라고 되어 있는 건 노멀이라는 뜻이고 뭐 네이처, 뭐 네이피어, 뭐 이렇게 여러 가지가 있는데 다음에 시간 나면 이렇게 얘기하시고요. 그다음에 베타라는 이 노테이션 여기서 사용하는데 베타가 프리시전이라고 부르거든요. 근데 이게 이제 분산의 역수입니다. 분산이 얼마나 퍼져 있느냐인 거잖아요. 그러니까 아까 앞서 봤듯이 요 베리언스를 구하는 이 식이 내가 지금 갖고 있는 샘플값 x에서 계산한 민 값을 뺍니다. 뺀 거를 제곱해요. 그죠? 제곱합니다. 그죠? 그 값입니다. 그죠? 제곱해서 거기서 민값, 그러니까 제곱한 값의 expectation이었습니다. 그래서 실제로 민에서 실제로 이렇게 전체 우리 샘플의 민에서 해당 샘플이 얼마나 멀리 떨어져 있는가를 표시하는 거거든요. 그거 역수니까 얘는 해당 민으로 얼마나 가까이 붙어 있느냐를 얘기하는 게 됩니다. 그래서 이름이 프리시전인데 왜 정확하게 프리시전인지는 이제 좀 더 뒤에 더 나오게 됩니다. 다음 장에서 나오게 됩니다. 그래서 얘는 당연히 이제 46 이거 적분을 하면 이걸 풀어보면 항상 0 이상이 나오게 되고요. 왜냐하면 지수함수죠. 지수함수의 상수가 곱해지는 형태이기 때문에 무조건 0보다 큽니다. 0이 나오질 않아요. 0이 없습니다. 지수함수에 0 해봐야 1이죠. 1. 그래서 1인데 그거를 뭘로 나누잖아요. 그래서 0이 될 수는 없습니다. 그죠? 0이 될 수는 없고 분모가 1이니까요. 분자가 1이니까요. 그리고 이런 모양이 됩니다. 그죠?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분산은 근데 요 시그마 있죠? 요 시그마 싱글 시그마 하나가 표준 편차라는 건데 이 표준 편차 스탠다드 디비에이션이 이 민을 기준으로 양쪽으로 있는 그런 형태가 됩니다. 컷을 깜빡깜빡하는 것 정도까지 보이네요. 제가 이거를 판서를 하려고 이렇게 막 뭔가를 하면 계속 끊기는 것 같아요. 이 원인이. 그래서 어쨌든 그래서 이런 식으로 나가고요. 그리고 확률 변수를 가정하고 풀었기 때문에 노멀라이즈 돼 있습니다. 그래서 확률로서 확률 함수로 동작을 하고요. 그 다음에 뭐 표시는 이렇게 되고 그래서 이걸 푼 식이 있는데 이 식은 제가 올려드리겠습니다. 이걸 올려드리겠습니다. 올려드리면은 한번 봐주세요. 한번 봐두는 게 도움이 많이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래서 이거의 평균은 이거의 민이고요. 요게 민값 파라미터 두 개 있는데 그죠? 처음에 이제 민이랑 분산이라고 얘기했으니까 이렇게 되는 거고 여기서 이제 요게 민값이다라는 걸 이렇게 표시를 하는 겁니다. 49, 50에 대한 이 수식을 푸는 것도 제가 이거 올려드릴 필요가 없는 게 저번에 제가 말씀드렸던 것처럼 이거 엑서사이즈 1.8이라고 돼 있잖아요. 이거 솔루션이 있거든요. 같은 페이지에 솔루션을 제공을 해요. 그래서
뭐 솔루션의 방법이 푸는 방법이 여러 가지가 있지만 좋은 레퍼런스가 되니까 그걸 보고 활용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베리언스가 그죠? 베리언스가 제곱한 값에서 해당 실제 값의 제곱을 빼는 형태로 이렇게 나갑니다. 그래서 얘가 그죠? 베리언스 파라메터라고 불리게 되는 거고요. 베리언스 파라메터 불리게 되는 거고. 그러니까 뭐 코베리언스 설명하면서 이게 왜 제곱인지 잠깐 설명을 드렸죠. 그래서 그렇게 나가고요. 그 다음에 노멀 디스트리뷰션인 경우에 요거 있죠. 이 시그마 제곱, 요 베리언스. 요거가 이게 최대값이 되는 위치가 항상 민이거든요. 항상 민 값이에요. 그러니까 뮤 포인트에서 얘가 항상 최대값이 되는데 가우시안 디스트리뷰션 경우에는 왜냐면 가우시안 디스트리뷰션은 위에 보시는 것과 마찬가지로 민을 기준으로 최대값이 형성이 되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기 요거는 단일 변수가 아니라 이제 벡터일 경우에 그죠? x가 이제 샘플링한 x가 벡터일 경우에를 이제 예시를 두는 건데 이것도 유도한 식이 있거든요. 두 가지 정도가 있는데 하여튼 우리가 샘플 하나 구했을 때 이게 1인 겁니다. 2분의 1 이게 루트가 아니고 이 뭐냐 이게 2분의 1이죠, 그죠? 근데 요 2는 어차피 이제 베리언스 내 값을 빼는 거니까 그대로 있다고 치고 요 1이 증가를 하는 겁니다. 그 차원만큼. 푸식을 풀어보시면 이해가 될 겁니다. 왜 이게 되는 건지. 그래서 당연히 이제 매트릭스니까 트랜스포즈가 들어가고요. 그래서 트랜스포즈가 들어갑니다. 근데 이제 계산을 할 때 x의 x 트랜스포즈로 갖다가 민에서 뽑는 게 아니라 이걸 먼저 계산을 하고 이 트랜스포즈에 이 트랜스포즈를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2분의 1은 똑같이 동일하게 곱해진다고 보시면 됩니다. 계산해보면 비슷하긴 한데 그렇게 나갑니다. 그리고 노멀 디스트리뷰션 같은 경우는 그러면은 이제 노멀 디스크 우리가 이걸 써먹으려면 여러 개로 샘플링된 샘플에서 우리가 이제 라이클리후드를 구해내야 되잖아요. 근데 생긴 거 보면 되게 더럽게 생겼잖아요. 진짜 이게 되게 계산하기 되게 어렵게 생겼잖아요. 그래서 이거를 그대로 쓰지 않고 이걸 그대로 쓰게 되면은 숫자가 너무 커지거든요. 그러니까 라이클리후드의 기본 저게 뭐야? 다 곱하는 거지 않습니까? n 샘플만큼 다 곱하는 거예요. 샘플 곱할 건데 얘네들의 이제 프로드를 하게 되면 이게 프로드라고 하는데 이 프로드를 하게 되면 수가 굉장히 커지거든요. 그래서 얘를 그냥 그대로 쓰지 않고 근데 이게 그대로 쓰지 않고 각 샘플이 IID라는 가정을 하고 그냥 이거 로그를 취해버리거든요. 로그를 취하면은 나머지 다 더하기가 돼버리잖아요. 곱한 건 다 더하기가 돼버리니까. 그래서 로그를 취하게 되면은 이렇게 됩니다. 요거 제가 그 위치하고 다 올려드릴 테니까 한번 봐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되고요. 우리가 관심 있는 거는 xg 이 상수가 아니거든요. 그래서 상수들 같은 경우는 사실 이제 의미가 없어요. 이게 그러니까 이걸 맥스로 하기 위해서 우리가 뭐예요? 저기 미분하잖아요. 그러니까 미분해서 그거가 이제 0이 되는 값을 찾잖아요. 우리가 그게 지금 미분한 값이 미분의 기준이 x가 될 거 아닙니까? 지금 우리가 샘플링한 샘플 값이 기준이 될 거 아닙니까? 얘네는 다 없어지고요. 얘네들도 로그 라이클리후드 로그 라이클리후드를 계산을 하기 위해서 그죠? 미분을 해서 하게 되면 2가 그죠? 여기 2가 앞으로 내려오고 없어지고 그죠? 시그마도 요 위에 있던 값이니까 없어지고 사실 크게 의미가 없습니다. 시그마 해봐야 더하기 해봐야 이거 곱하기 해봐야 다 똑같은 값이고 그죠? 여기 있는 값들도 0으로 나눠지기 때문에 얘가 밑으로 내려올 거고 시그마 밑으로 내려올 거고요. 계산하게 되면 다 사라지기 때문에 그냥 x 값만 더해지게 됩니다. 결국은 그 우리 이전에 그 바이너미얼 했던 거하고 사실 모양새는 비슷합니다. 모양새는 비슷하고 얘도 어차피 사실 그렇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자기 값 주변에 자기 값에서만 1이거나 그죠? 자기 값에서 1이거나 아니면 빵인 애하고 얘도 민 중심으로 그죠? 여기가 제일 높잖아요. 민이 제일 높다. 자기 민 값에서 제일 높고 그죠?
값이 베리언스가 제일 낮고 베리언스 값이 제일 높고 민 값을 기준으로 양쪽 대칭이 되고 있기 때문에 그런 결과가 나옵니다. 뭐 이게 아까 저번에 제가 살짝 잠깐 이거 앞에 이따 설명하긴 할 건데 이거 말고 이게 결국은 우리가 원하고자 하는 타겟 값이죠. 타겟 값을 따라가기 위해서 결국은 이 차이를 계속 차를 가장 최소화하는 형태로 가야 되거든요. 만약에 내가 여기를 민값으로 줬다 그러면 이제 여기 민값으로 이렇게 분포가 될 건데 실제로 내가 샘플링한 값 위치에서 x0 위치에서 값이 엄청 작잖아요. 보이세요? 엄청 작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아닐 거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 값을 계속 최대화하는 형태로 가야 된다고. 그럼 내가 샘플링한 값에서 최대값 근처에서 이 분포를 형성하도록 라이클리후드를 찾아야 되겠죠. 그리고 유사하게 이렇게 됩니다. 그죠? 자기 값에서 민 값을 빼서 그죠? 그러니까 사실 민은 아니죠. 내가 지금 그러니까 지금 포인트 기준으로 샘플링한 그 걔네들 기준으로 그죠? 이 분포가 가장 맞을 것이다라고 이제 찾은 맥시멈 라이클리후드 기준으로. 아이고. 그래서 어쨌든 요 값에서 그죠? 자기 지금 x 값을 뺀 제곱 그죠? 이렇게 됩니다. 네. 자, 샘플 베리언스 메저스 여기 이제 써있죠 그렇게. 네, 샘플 베리언스라고. 그리고 맥시멈 라이클리후드의 민값은 결국 민값이 됩니다. 그죠? n개 샘플 기준으로 나가는 거니까 그죠? 근데 여기는 이제 n-1로 되어 있는데 이건 베셀 이게 기하 평균하고 조합 평균의 어떤 그 차이점인데 이게 베셀 증명을 찾아보면 이게 나오고 이것도 제가 찾아서 올려드릴게요. 길고 설명하는 데서 다른 것도 설명해야 되니까 넘어가겠습니다. 그래서 이런 식으로 나옵니다. 여기 똑같다고 안 하고 이제 추정값이라고 에스티메이션 값이라고 되는 겁니다. 자, 그래서 이게 간단하게 설명을 해보자면 이게 라이클리후드가 어떻게 되냐. 자 보세요. 이게 어디 갔냐. 그린이 그죠. 여기 그린 커브 shows the true Gaussian distribution이라고 합니다. 그죠? 원래 데이터가 제네레이트 원래 소스입니다. 우리 그 커브 피팅 할 때 사인 펑션하고 똑같은 거죠. 이거 원래 저거였고 그죠? 이거 기준으로 이제 파란 점이 샘플링이 된 거예요. 근데 우리는 이 파란 점이 어떤 분포에서 나올지 모르잖아. 근데 가우시안 나왔다고 가정을 하면 우리가 이제 만약 여기 기준으로 이 민값이랑 이 분포를 설정을 했다고 치면 그죠? 여기 했다고 치면 여기 값하고 여기 값하고 여기 값하고 그죠? 여기 값하고 이렇게 끌고 들어가는데 내가 만약 여기 기준으로 이런 빨간 선에 이 파라미터를 만들었을 때 하고 이 파란 점 기준으로 이 빨간 선의 기준을 만들었을 때 하고 서로 이 말이 안 돼. 이런 식으로 해서 빨간색을 내가 파란 점 기준으로 빨간 선에 이 민값 바리언스를 내가 베리언스를 조절해 가면서 가장 원래 나올 확률은 가장 높은 확률을 가진 이 빨간 선은 누구였을 것이냐. 이게 보면 이 그림에 이 피겨 1.5에서 얘기하는 건데 그 얘기는 아니고 여기 1.5에서 얘기하는 건 사실 무슨 얘기냐면 그러니까 우리가 민 기준으로 이렇게 파라메타를 정할 수는 있지만 우리가 민 하나만 가지고 이게 사실 보면 A랑 B랑 C랑 요거 지금 보면은 파란색이 보면은 요 파란색 기준으로 얼만큼 나가고 그죠? 요 파란색 기준으로 얼만큼 나가 있습니다. 그죠? 왜냐면 지금 이 빨간 선이 정확하게 민값으로 지금 맥시마이즈 된 게 아닙니다. 그죠? 이렇게 정확하게 민값으로 맥시마이즈 된 게 아니죠. 근데 A랑 B랑 C랑 보면은 요거 두 개, 이 셋 다 썸에서 나누기 보면 어떻게 될 것 같아요? 얘랑 다 더해서 민값을 빼보면 B가 나올 거 아닙니까? 그죠? 어차피 센터로 모일 거 아니에요. 근데 원래 우리가 추정하고자 했던 녹색, 원래 가우시안 분포하고 모양이 많이 다르죠. 그래서 이게 분산이 얼마나, 이 베리언스가 얼마나 해당 그 파라미터에 영향을 주어야 되는지를 강조하는 겁니다. 우리가 민값으로 맥시멈 라이클리후드로 추정을 했을 때는 베리언스를 추정할 수 없다는 얘기가 되는 거죠. 해당 셋 안에서는 그죠? 마우스 가버렸네. 그래서 뭐 이제
이런 일 때문에 n을 무한대로 보내야 되고, 그죠? ml을 쓸 때는, 그죠? 식을 쓸 때도 n을 무한대로 보내는 식으로 보내야 되는데, 사실 우리 이산 변수이기 때문에, 사실 컴퓨테이션으로 계산하다 보니까, 그냥 결국은, 예, 평균을 구하는 형태로 가버리게 되는 거죠. 평균을 구하는 형태로 가버리게 되는 거죠. 근데 사실 저번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이전 수업 강의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어떤 분포를, 그러니까 원래 샘플이 이렇게 자연 현상에서 어떤 샘플이든, 우리가 충분한 수를 이 샘플링을 하기만 하면, 그 미인이 해당 원래 분포의 미인과 동일해지고, 샘플링된 값들은 결국은, 샘플링된 분포는 노멀 디스트리뷰션의 사상이 되기 때문에, 예, 저렇게 가정을 해도 문제가 없습니다. 예, 실제로 그렇게 사용을 하고 있고, 모든 추정 이론이 거기에 근간을 하고 있고요. 예. 자, 그래서 이거 기준으로 커브 피팅을 다시 한번 보기로 하죠. 그래서 우리가 맨 처음에 1장에서 커브 피팅 1.1 챕터 1.1에서 우리가 커브 피팅을 한번 봤습니다. 지금 우리가 보면은, 그래서 우리가 샘플링을 쭉 한단 말이죠. 그러니까 원래 그러니까 데이터가 샘플링 하다 보니까 데이터 주어졌다고 합시다. 우리에게 데이터가 주어졌단 말이에요. 이만큼의 데이터가 주어졌고, 우리가 타겟을 알고 있습니다. 그죠? 그래서 우리 챕터 1.1에서 뭐 했습니까? 에러 펑션을 최소화하는 형태로, 예, 문제를 풀기 시작했죠. 그죠? 풀기 시작했고, 그죠? 네, 그래서 그때는 이제 우리가 주어진 이 확률 분포가 바이노미얼 기준으로 문제를 풀었었습니다. N10으로, 그죠? 풀었었고, 커브 피팅, 여기 있다. 그죠? 이 식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죠? 그래서 우리가 이 폴리노미얼 기준으로 주어진 그러니까 이 주어진 샘플, 우리가 샘플링한 이 데이터셋 X에서, 그죠? 그러니까 X에서 우리가 파라메터들을 곱해가지고 최소한 에러의 민값을 구하기 위해서 우리가 이 파라메터들을 구하기로 했었습니다. 구하는 형태로 이 문제를 풀어 나갔었습니다. 그죠? 근데 그때 제가 잠깐 그림 그리면서 설명을 드렸던 게 있었지만, 여기서는 이제 이 베타를 사용하거든요. 그러니까 왜냐면 얘랑 지금 파라메터가, 그죠? 얘 우리가 집어넣어야 될 우리 개수, 그죠? 이게 가중치죠. 예, 우리가 보통 이게 인공지능, 그러니까 뉴럴 네트워크에서 얘기하는 가중치, 그죠? 우리가 그 다항식 폴리노미얼의 이 코에피션트들이죠. 여기서는 이제 이 베타를 사용하거든요. 그러니까 왜냐면 얘랑 지금 파라메터가, 그죠? 얘 우리가 집어넣어야 될 우리 개수, 그죠? 이게 가중치죠. 예, 우리가 보통 이게 인공지능, 그러니까 뉴럴 네트워크에서 얘기하는 가중치, 그죠? 우리가 그 다항식 폴리노미얼의 이 코에피션트들이죠. 얘는 우리가 어떻게 넣어야 될지 모르잖아요. 얘는 사실 우리가 계속 추정을 하면서 계속 업데이트 해야 되는 값들인 거고, 얘가 주어진 값이죠. 근데 베리언스는 어때요? 우리 베리언스는 최소화가 돼야 된다. 최소화. 그죠? 베리언스 최소화가 돼야 되는데, 그거 대신에 이렇게 그 베리언스의 역수를 사용을 했습니다. 근데 이제 그거를 이제 노말에다 집어넣으면 이렇게 된다는 거죠. 왜냐면 여기 지금 이 확률을 사용하는 이유가, 이 확률이, 그죠? 이 확률이, 그죠? 이걸로 대체하는 이유가 뭐냐면, 결국은 우리가, 지금 여기 피겨 1.16에서는 이게 우리가 받은 PDF는 여기 업데이트가 안 돼 있는데, 그러니까 업데이트 안 돼 있다기보다 한글판 책에는 여기도 점이 좀 그려져 있습니다. 예. 그거 제가 본 것 같고, 예. 그래서 어쨌든 이걸 그림을 그려보면 이런 식으로 되는 거죠. 우리가 샘플링을 한 값들은 이렇게 이런 식으로 나옵니다. 우리가 지금 빨간 선이 우리가 지금 시점에서의 가중치 값입니다. 그렇죠? 지금 시점의 가중치 값이에요. 가중치 값이고, 우리가 어떤 x 포인트 x0에서 x0를 기준으로 실제 이렇게 지금 우리가 x 포인트 기준으로, 그 다음에 우리가 설정된 w 값 있죠? 그 파라메터 값이 이렇게 나오면, 그 값이 출력하는 그 값이 t와 얼마나 같으냐, 이걸 보는 거죠. t가 만약에 여기인데, 그죠? 우리가 만약에 값이 여기다, 그러면 이거만큼의 여기가 에러 값이 되는 거죠. 그러면은 우리가 그러니까 어떤 특정한 t와
요 값의 차를, 그러니까 원래 우리가 찾아낸 거에 이제 t를 빼는 거죠. 그 에러를 최소화하기 위해서 우리가 이 점들을 어떻게 가정해야 되겠냐는 거예요. 오버피팅 났을 경우에는 우리가 그냥 이게 그냥 전체 n의 노말이라고 이 전체 n의 에버리지라고 가정을 하고 저기 뭐냐 얘가 그냥 뭐라 해야 되냐 전체 값 뭐라 해야 되냐 전체 값이라는 걸 무시하고 그냥 여기가 그냥 최대 라이클리후드를 가진다고 가정을 해버렸잖아요. 여기는 무조건 여기가 최대 값이야. 또 얘가 이 점 같으면 그냥 여기가 최대 값이야. 이런 식으로 그냥 다 이런 식으로 해버렸단 말이에요. 그림 딱 봐도 잘못됐다는 게 보이죠. 우리는 이 가정을, 이 실제 값은 그죠. 실제 계산했다고 지금 우리가 주어진 W에서 계산해 보면은 엄청 작은 값이 돼버리잖아요. 만약에 우리가 여기 값이라고, 여기가 민값이라고 가정하고, 이렇게, 여기를 민값이라고 가정 최대 올려놨는데, 여기 왔을 때는 얘를 민값으로 가진 최대값보다 얘가 더 작잖아요. 더 작게 내려갑니다. 무조건 자기 민보다 작으면 작은 거예요. 그죠? 말은 되게 좀 여기 쉽게 써놨는데, 식들이 너무 생략이 많이 돼 있어서, 예. 식은 이제 제가 제가 찾아서 올려드리는 거 한번 좀 참조를 해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래서, 똑같이 이 사태가 벌어집니다. 그죠? 그래서 이걸 또 풀기 뭐 하니까, 그죠? 예, 똑같이 로그로 뺍니다. 예, 로그화를 해주고요. 어차피 우리는 지금 주어진 x와 w 기준으로 이제 우리는 x는 사실 이건 우리가 주어진 샘플이잖아. 우리가 이거 기준으로 계산하는 게 아니라 이제 우리는 얘는 주어져 있으니까 우리는 이제 얘 기준으로 이 라이클리후드 펑션을 풀어야 됩니다. 그러니까 w가 없는 애들은 그냥 다 날아가는 거예요. 미분해보면 다 없어지는 애들인 거죠. 없어지는 애들인 거고. 그래서 우리가 이걸 미분을 해서 푼 그 값, 그죠? 푼 값, 걔가 이제 이 분산 이걸 풀면 이런 식으로 나오는데 요거가 이 책 뒤에도 있고 저기 풀어놓은 게 있으니까 이거 좀 찾아서 올려드리겠습니다. 이렇게 됩니다. 그래서 이 로그라이클리후드를 구하면은 이 프리시전에 이렇게 맥시멈 라이클리후드 프리시전 맥시멈 라이클리후드 값이 역수가 되는 겁니다. 왜 이러냐? 자꾸 이렇게 죄송합니다. 그래서 식을 보면 결국은 우리가 지금 우리가 주어진 x 기준으로 우리가 파라미터를 어떻게 설정해야 하는지를 계산해 보면 결국은 원래 이 레이블 값 있죠. 타겟 값 있죠. 타겟 값에서 뺀 제곱 이거를 계산해야 된다. 결국은 우리가 이제 위에서 설명했던 민스케어 에러를 최소화하는 형태로 최적화를 해야 된다는 결론에 도달을 하게 됩니다. 근데 이게 보면은 해당 식의 지금 파라미터들을 보면요. 베타하고 W가 있잖아요. 우리가 이런 W랑 베타가 실제 우리가 X가 어떻게 주어진지하고는 상관없고 이 상가 주어진지 이제 무관하게 사실 그 전체 이 Y라는 펑션에 X는 우리가 주어지는 거잖아요. 우리가 주어지는 거 우리가 지금 샘플링 한 값에 집어넣는 값인 거고 우리가 샘플 한 값인 거고 우리가 지금 최적화 이 값을 최적화하기 위해서 찾아내야 될 값은 이 파라미터는 W하고 베타가 되는 거죠. W하고 베타를 이런 거를 이제 사실 이 Y를 전체적인 결정 짓는 파라미터라고 해서 이런 걸 보통 우리가 하이퍼 파라미터라고 부르죠. 이게 지금 우리 나중에 이제 뭐 쭉 나가서 이제 뒤에서 말씀을 드리겠지만 이게 일종의 가중치와 저기 학습률 혹은 스케일러의 역할을 하게 된다고 가정하시면 됩니다. 이제 여기까지 왔으면 우리가 이제 여기다가 아직까지는 죄송합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서 여기까지는 됐죠, 그죠? 여기까지는 됐고 그래서 어차피 x는 우리가 샘플링에서 주어지는 값입니다. 그죠? 우리가 노이즈 랩 원래 타겟 값과 여기 있는 것처럼 우리가 타겟 값과의 차이를 구하기 위해서 x가 필요한 거지. 얘들은 결국은 좀 맥시멈 라이클리후드로 우리가 주어진 값에서 그냥 추정을 해낸 거잖아요.
우리가 바꿔야 될 값은 이 값이긴 해요. 그죠? 이거는 주어진 값이니까 어떻게 할 수 없고, 얘들을 그냥 놔두고, 얘들 주어진 거니까, 여기 올라가는 개수들을, 그죠? 이걸 우리가 맥시멈 라이클리후드를 찾아내고 있는 겁니다. 그죠? 그래서 그 값을 타겟 값에다 빼가지고, 전체 민 스퀘어 에러가 최소가 되는 형태로 문제를 풀고 있는 겁니다. 그러면, x 같은 경우는 그러면, 우리가 이게, x가 우리가 주어진 지금 샘플이라고 가정을 하고, 우리가 그러면 우리가 x에 관한 항으로서 문제를 풀게 되면 우리가 언제 어떻게 샘플링을 하느냐에 따라서 이 추정값이 바뀌게 되지 않습니까? 그럼 확률 변수가 우리가 언제 이 x가 어떤 식으로 주어지냐에 따라서 이 확률 분포가 바뀌어 버리게 된단 말이에요. 그래서 여기서 그냥 x를 배제하는 겁니다. x를 배제하고 폴리노미얼 코에피션트 w 이거를 기준으로 문제를 풀어보겠다는 거죠. 그래서 동일하게 얘가 그죠? 얘도 어차피 지금 w얘도 얘를 우리가 찾아야 되는 거고, 그럼 식을 한번 이렇게 놓자는 거죠. 임의의 변수 알파가 주어졌을 때 w는 어떤 식으로 될 것이냐. 그러면은 우리가 이 임의 알파를 어떻게 정의를 할 거냐 하면 이거를 노멀 디스트리뷰션으로 우리가 풀어보자는 거죠. 그러면은 주어지는 항이 파라메터가 노멀 디스트리뷰션처럼, 그죠? 가우시안 디스트리뷰처럼 민값과 뭐 이런 두 개의 항을 가지고 얘를 추정하고자 하는 거죠. 이렇게 문제를 풀게 되면 이걸 민이 0이고 분산이 알파 마이너스 1, 알파 역수의 i가 보통 저거죠. 다니엘령, 유닛 매트릭스를 얘기하죠. 그래서 이런 식으로 풀게 되면 이렇게 됩니다. 그죠? 이런 식으로 됩니다. 이런 식으로 식이 나오게 됩니다. 그쵸? 요 부분이 좀 그런데, 이거 어차피 이게 매트릭스니까 이렇게 표현이 된 거고요. 그 다음에, 알파가 지금 프리시전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역수니까, 그죠? 분산의 역수니까 지금 위로 올라간 거고요. m이 이제 우리가 토탈, 지금 엘리멘트, 벡터, 우리가 지금 계산해야 되는 m 항 있죠, 항. 우리가 1차에서 봤던 우리 항. 이 W 길인 거죠. 길이만큼 여기서 플러스 1을 하는 건데, 그거 플러스 1 하는 거는 우리 우리 m 플러스 1이 이제 토탈 넘버의 엘리멘트라고 가정을 하는 거죠. m 폴리노리. 왜냐면 m이 m 플러스 1 하는 경우가 맨 처음에 상수항이 하나 있잖아요. 상수항이 있잖아요. 그래서 m 플러스 미치겠네. 그래서 상수항이 있기 때문에, 그죠? 표시를 하는 거고. 그렇죠. 그래서 식을 이렇게 푼 거죠. 가우시안 형태로. 가우시안 식에 넣어서 푼 거죠. 풀고 나면은 이게 여기서 이제 식 넘어갈 때마다 이해가 잘 안 될 겁니다. 안 될 건데 이거를 계속 보시면 이해가 되실 거고, 계속 보시면 한 번 봐서 이해 안 됩니다. 그래서 이게 보면은 결국은 봐봐요. 우리가 주어진 x를 갖다가 펑션에다 집어넣고 뭔가 값을 끄집어내야 되는데 여기에 종속되지 않고, 그죠? 그러니까 얘가 f의, 그러니까 우리가 추정하고자 하는 그러니까 y 펑션, 펑션의 파라메타긴 해요. 근데 얘는 직접적으로 주어지는 값이고, 얘들을 이렇게 처음에 주어졌던 이 x 값의 기준으로 우리는 이 w를 바꾸고 있는 거죠. 우리가 맥시멈 라이클리후드를 찾고자 하는 파라메타는 결국 w인 거죠. 그래서 이런 애들을 하이퍼 파라메타라고 합니다. 얘가 바뀐다고 아웃풋 자체가, 그러니까 얘가 x에 영향을 주지 않는 거죠. 얘랑 완전 다른 변수인데 w에 의해서 지금 결국 이 해당 펑션, 해당 이 확률 변수가 바뀌게 되는 거죠. 이런 애들을 하이퍼 파라메타라고 하는 거고, 얘는 주어지는 게 아니잖아요. 완전 우리가 밖에서 우리 마음대로 조절하는 어떤 다이얼 같은 거죠. 이 노브 같은 거죠. 그래서 여기에서 이 w 프로포셔널을 우리가 원래 알고 있던 우리가 원래 알고 있는, 그러니까 이걸로 풀어낸 이거를 지금 주어진, 그죠? 지금 주어진 타겟 우리가 지금 관찰하고 있는 샘플 x, 그 다음에 우리가 ML로 구해놨던 w, 그 다음에 베타가 분산 역수죠. 분산 역수 사용하는 건데, 이건 그냥 상수니까, 그죠? 그래서 여기에다가 우리가 지금 지금 새로 쓴, 그죠? 새로 쓴 이 식을 여기다 곱해주는 겁니다. 이거에 얘가 비례할 것이다 라는,
그래서 결국은 우리가 이 맥시멈 라이클리후드를 찾고자 하는 이 W의 값에 의해서 이 값이 제어가 될 거잖아요. 이거를 맥시멈 프라이테리어라고 해서 MAP라고 합니다. 이걸 MAP라고 합니다. 그래서 MAP로 문제를 풀 때는 내가 사전 확률을 몰라야 돼요. 사전 확률을 알아야 돼요. 왜냐면 포스테리어를 맥시멈 하기 때문에 내가 사전 확률을 알고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내가 답을 알고 있을 때는 MAP로 푸는 게 최적이에요. 옵티마이제이션 시어리에서 내가 값을 알고 있다. 그러면 MAP가 최적인 거죠. 내가 값을 모른다. 분포를 모른다. 그죠? 내 사전 확률을 모른다. 그럼 ML로 푸는 게 최적인 거고. 그래서 식은 이렇게 나가는 거고요. 그래서 이렇게 나가는데 나머지 이게 여기서부터 노테이션 좀 이상하긴 해요. 여기 이거를 이걸 어디서 차용을 한 것 같은데 제 생각에 이 부분에서 차용을 한 것 같은데 노테이션이 좀 갑자기 중간에 앞으로 나오고 이런데 뒤에서 이 노테이션을 이제 풀어서 썼거든요. 일장에서 이제 소개를 한다고 이렇게 쓴 건데 참 이게 좀 애매합니다. 그래서 이제 이거를 이제 1.2.6은 이제 어려운 식은 없습니다. 식은 없고 이제 위에서 풀어놨던 식을 이제 그대로 쭉 내려가면서 설명을 하는 거거든요. 여기서 S라는 애가 나오는데 이 S가 결국은 이게 이게 3장 이게 어디 있냐? 3장 어디 나올 거야? 섹션 3.3. 3.3에는 이거를 코베리언스로 놓고 풀어요. 그래서 X를 그죠? 이제 푸는데 이게 노멀로 푸는데 M0를 미인과 부서라고 X0를 분산으로 하는데 분산이 누구냐? 코베리언스 했습니다. 그죠? 그래서 다변수 함수의 서로의 간에 이제 코베리언스를 갖다가 그 ML을 푸는 인자로서 사용을 하는 건데 여기까지는 지금 저기 할 필요는 없을 것 같고 어쨌든 지금 설명하고자 하는 이 핵심은 뭐냐면 이 1.2.6의 핵심은 뭐냐면 하이퍼파라메타 이거를 우리가 결국은 그죠? 우리가 하이퍼파라메타 이것들을 우리가 계산할 수 있는 방식으로 풀기 위해서 여러 가지 모양을 좀 바꾸는 식으로 막 바꿔놨어요. 그러니까 원래 우리가 커브 피팅 할 때 잘 안 됐던 이 케이스 한번 보죠. 이 케이스요. 지금 요 케이스. 요 케이스 보죠. 요 케이스에서 그죠. 이렇게 오버피팅이 나타난 이유가 뭐냐면 얘네들을 ML로 풀기 위해서 결국은 계산했을 때 어떻게 했습니까? 그냥 전체 n으로 나눠버렸잖아요. 나눠서 평균을 구해버렸잖아요. 이걸로 봐줘야 되고 이 위였나 아래였나? 아이고 씨. 그쵸. 이걸 풀었기 때문에 결국은 우리가 주어진 샘플 간의 에러만을 최소화하는 형태로 샘플링을 했던 이렇게 돼버린 거잖아요. 근데 결국은 우리가 이 샘플 하나하나가 실제 이 하나하나를 ML로 풀 때 이 값들이 어느 분포에서 왔는지에 대한 부분을 꼭 해줘야 된다는 거예요. 이 오늘 강의 수업 처음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내가 오렌지를 쥐고 있는데 파란 박스하고 빨간 박스의 확률이 다르지 않습니까? 그러면은 내가 오렌지를 쥐고 있는데 오렌지가 많았던 박스는 어디입니까? 빨간 박스죠. 빨간 박스에서 오렌지가 훨씬 많았잖아요. 그럼 나는 오렌지를 쥐고 있을 때, 내가 빨간 박스에서 이 오렌지가 나왔을까라고 얘기할 수 있겠지만, 빨간 박스를 선택할 확률이 파란 박스보다 낮단 말이에요. 0.4란 말이에요. 이걸 계산하는 게 위에 있단 말이에요. 이거 책 보시면 바로 나올 거고. 이걸 시험 문제 같은 걸로 내려고 했는데, 어쨌든, 내가 지금 갖고 있는 게 오렌지라고 생각을 하자. 왜냐면, 빨간 상자에 오렌지가 많이 있었으니까. 근데, 실제로 생각을 해보면, 빨간 상자에 오렌지가 들어있을 확률보다, 파란 상자 자체가 선택될 확률이 훨씬 높기 때문에, 그 부분은 꼭 해줘야 된다는 거야. 그러니까, 파란 상자가 선택될 확률이 높다고 해서 무조건 얘가 파란 상자에서 나온 건 아니에요. 하지만, 그거를 그것도 그 바이어스를 적용시켜줘야 된다는 거지. 그러니까 내가 지금 8분의 6 확률로 빨간 상자에서 오렌지 확률을 꺼낼 확률을 내가 알고 있지만
빨간 상자가 선택될 확률은 또 0.4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걔랑 그 확률이랑 파란 상자에서 오렌지를 뽑을 확률은 4분의 1밖에 안 되지만 파란 상자가 선택될 확률이 0.6이란 말이에요. 훨씬 높단 말이에요. 그래서 계산을 해보면 파란 상자에서 나올 확률 값이 오렌지가 나올 확률이 더 높게 나옵니다. 조금이지만. 그 얘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1.6의 얘기는. 그래서 결국은 그 얘기인데, 여기서 약간 좀 여러분 약간 좀 힌트를 얻으실 수가 있는 게, 여기서 이제 이 식을 만들어서 전개한 모양을 보시면은, 여기서 지금 매트릭스 X를 정의를 하는데, 매트릭스 X가 결국 이제 우리가 나중에 이제 신경망을 이제 활용을 할 때 이게 결국은 가중치 행렬이 됩니다. 얘가 가중치 행렬이 되는데, 이제 마이너스 1도 역행렬이 되죠. 이게 가중치 행렬이 되는데, 이 가중치 행렬의 모양이 어떠냐면, 무언가가, 그죠? 알파라는 코에피션트가 유닛 매트릭스에 곱해지고, 그 다음에 베타로 뭐가 더해집니다. 그죠? 이거 여러분 신경망 공부를 해보신 분들은 바로 바로 아실 거예요. 그죠? 그래서 요 개수들이 결국 어디서 오느냐? 그죠? 결국 어디서 오냐? 여기 노멀 디스트리뷰션 온다는 거예요. 여기 계산하시는 거에 너무 집착하지 마시고, 이게 풀어는 보셔야 되겠지만, 얘기하는 그 설명의 핵심은 그거예요. 이런 형태로, 풀게 됩니다. 그래서, 그거를 적용해서 풀게 되면, 이렇게 된다. 그래서 우리가 아까 그 파란색 점들 있잖아요. 파란색 점들이 지금 빨간색이 우리가 새로 이 베이지안 트리트먼트를 베이지안 트리트먼트라고 하죠. 이 베이지안 트리트먼트가 결국은 이제 그 베이지안 위 방식으로 계산한 제발 좀 됐다. 어디쯤 되나? 되네. 이렇게 위에서 우리가 계산했던 이 값을 요 점들 있지 않습니까? 원래는 이제 이 녹색이 원래 쌓인 곡선이었죠. 여기서 이제 이 서멀 노이즈가 더해져서 이렇게 파란색 점으로 샘플링이 된 거잖아요. 이 샘플링이 지금 여기 보면 레드 리전이 여기 분홍색 영역 있죠. 여기가 분산 플러스 마이너스 1이라고 가정하고 계산해서 나온 영역입니다. 그래서 이 안에 들어간 애들은 그죠? 요 안 영역까지 정규 분포 노멀 디스트리뷰션을 따른다고 가정하고 새로 그 확률을 곱해서 나온 값들입니다. 훨씬 더 잘 따라가는 모양새를 보이죠. 3이랑 4랑과 걔랑 크게 차이점 없어 보이긴 하는데, 그죠? 사인이니까. 사인 굉장히 굉장히 사인 어프락시메이션은 무한대로 가야 되잖아요. 무한대 항이 가야 되는 거잖아요. 어프락시메이션 하기 어려운 항이긴 한데, 어쨌든, 이런 식으로 나가게 되는 겁니다. 모델 셀렉션하고 이제 1.3에서 1.6까지는요, 사실 여기는 이제 어려운 공식이 없습니다. 쭉 그냥 읽어보시면 돼요. 어떤 식으로 이제 모델을 선정을 해야 돼요. 여기서 이제 이제 어떻게 샘플을 썼고, 어째 샘플을 섞어야 되고, 그런 것들이 나오고요. 그 다음에 또 스캐터 플롯에 대한 스캐터 플롯도 나오고, 어떻게 우리가 이런 과정에서 우리가 이제 어떤 식으로 뭐라 해야 되냐. 샘플을 셀렉션하는 그 방식을 결정을 해야 되느냐 이런 게 나옵니다. 이렇게 봤을 때는 잘 모르겠잖아요. 근데 이걸 이제 쪼개가지고 색깔 이런 식으로 이런 이제 스캐터 플롯 기준으로 이렇게 좀 뭔가를 클래시피케이션을 하는 어떤 이 컴퓨터 매트릭스를 구성하는 어떤 그런 기준 같은 걸 얘기하는 거고, 이건 이제 리니어한 방식인 거죠. 단순 카운팅을 해가지고. 그러면 차원에서 이렇게 쭉쭉쭉 나오는데 어렵진 않습니다. 그래서 쭉 읽어보시면 될 것 같고, 만약에 여기 읽어보시다가 만약에 좀 의문점이 생기시거나 뭐가 잘 안 된다 하시면은 저한테 텔레그램을 주세요. 톡방에다 텔레그램으로 문의를 주세요. 아니면 저한테 직접 주시거나 게시판에 그냥 질문 게시판 올리셔도 되고요. 그럼 제가 그 부분을 수강 시작하기 전에 잠깐 자르고 지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다음 주에 바로 이제 2장 그죠? 2장 우리 어디까지 베타를 이제 정리를 좀 하고, 요걸 좀 정리를 하고, 요걸 알고 가는 게 중요할 것 같기는 한데, 모르겠습니다. 좀 생각 좀 해봐야 되겠습니다. 이것도 하다 보면 또 1시간 갈 것 같아서. 베타 가살, 그 다음에 멀티노미얼, 그 다음에, 디리클랜을 꼭 할 겁니다. 디리클랜 하고, 가우시안 하고, 이렇게 쭉 지나갑니다. 2장 내용도 되게 많거든요. 2장 되게 많은데, 이걸, 제가 어떤 식으로 해야 될지 좀 생각 중입니다. 그래서,
하나하나 뭐 몇 개를 하고 나머지 알아서 풀어보세요라고 할 수도 있고 푸는 건 그냥 여러분께 다 맡기고 그냥 쭉 지나갈 수도 있고 개념만 볼 수도 있고. 그래서 빨리 지금 여러분들 원하시는 거죠. 이거 뉴럴레터 이거 보시고 싶으실 거잖아요. 이런 부분하고 빨리 좀 진행을 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네, 또 수업 진행 올리는 게 늦어서 죄송하고요. 이게 제가 뭘 저기 뭐지? 이 저기 뭐냐 저걸 했더니 이 뭐지 이 판서를 여기다 했더니 얘가 뻗어버려요. 윈도우가 뭔가 이상하고 오늘 이거 수업 끝나고 이제 윈도우를 새로 밀어버릴 건데 지금 새로 깔 건데. 여튼 네 한동안 제가 이제 이 뭐지 이 랩탑으로 이렇게 판서를 안 하다가 이걸로 하니까 문제가 좀 그동안 업데이트된 것들도 있고 문제가 생긴 것 같은데. 여튼 수업 올려드린 게 늦어서 많이 죄송하고요. 좀 편집을 마무리 빨리 해가지고 렌더링을 해서 올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올리면 아마 한 10시, 11시쯤 될 것 같은데. 저도 일요일이라고 10시, 11시까지 잤거든요. 그래고 좀 수업 늦어진 점 양해를 바랍니다. 토요일날 계속 안 되고 토요일은 수업 다 했어. 1시간 반 넘게 하다가 봤는데 5분밖에 안 돼 있는 거예요. 화면은 뻗어 있고. 제가 조작은 됐는데 노트가 하나도 안 된 거지. 노트가 에러 나가지고 뻗어 있었어. 그래서 한 번 더 했는데 이번엔 보고 했는데도 또 그때는 또 이제 오래 또 가가지고 30분 있다가 괜찮다 싶어 신경 끄고 하다가 또 하니까 또 30분인가 또 하고 날라가고 돼갖고. 네. 여튼 늦어서 죄송하고요. 내용이 또 많이 제가 좀 이것 좀 하다 보니까 감을 잘 못 잡겠어요. 제가 뭐 하나하나 다 풀고 있어야 되나. 그러다 보면 뭐 사장 하다가 하기 끝날 것 같고 막 이런 생각이 들고 이래갖고 자꾸 할까 말까 하다 진행을 하고 지금 뭔가 준비는 했는데 이걸 지금 할까 말까 하다 맨날 이런 게 좀 있어갖고 좀 죄송한 마음 있습니다. 어쨌든 여러분 의견 좀 주세요. 여러분들이 지금 이거는 괜찮아, 이건 너무 어려워, 이건 그냥 아는 거니까 그냥 빨리빨리 넘어가, 뭐 계산하거나 필요 없어, 이렇게 의견을 좀 주시면 제가 좀 진행을 좀 수월할 것 같습니다. 이게 제 마음 같아서는 사실 맨날 붙잡아 놓고 여러분이 하나하나 다 풀고 이렇게 하고 싶기는 한데 또 그러면 또 이게 내용이 너무 많아지잖아요. 저도 힘들고. 그래서 요즘 또 팀장이 또 개인적인 사정 못 봐준다고 또 퇴근할 때 계속 그림장을 놓고 있기 때문에. 농담이고. 여튼 최대한 좀 저걸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견 있으시면 좀 기탄 없이 좀 주시고요. 여러분들 바쁘신 건 제가 압니다만 바쁘시면 바쁘시다는 나름대로 나 못 쫓아가고 있다라는 것도 좀 어필을 좀 해주세요. 제가 또 뭔가 방안을 좀 강구할 수 있으니까요. 이번 주 고생 많으셨습니다. 남은 주말 잘 보내시고 다음 주 뵙겠습니다. 수고하십시오.